그것은 전 세계에 버림받은 계형의 요수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를 나의 첫 번째 영총으로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길가의 행인들은 내가 큰 바보라고 한숨을 쉬었다. 심지어 옆에서 요수를 판매하는 주인도 질풍경과 나의 지능이 같다고 나를 비웃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기만 했다. 오히려 내 모든 재산을 팔았다. 혈통 각성석 하나로 바꿨다. 질풍견에게 주어 그 안에 숨겨진 혈맥을 활성화시켰다. 방금 전에 그 남자는 원래 혈국의 운명적인 대군사였다. 그러나 전 국민이 마수에 침식당할 때 효과적인 적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국내 최고의 전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가 그 전에 이미 마수 진영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그는 4대 재앙 중 하나인 허무마주 카슈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청하여 혈국에 잠입해 부패의 길로 이끌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교묘하게 풀어버렸다. 상황이 좋지 않자 사충은 퇴장할 준비를 했다. 용국 여제 상관란이 제때 도착했다.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사충의 몸속에서 마귀가 순간 폭발했다. 재앙의 근원급 몸체를 조종하며 공중에서 허무의 문을 열었다. 이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혈국에서 탈출할 수 있다. 바로 그때 금속광룡이 허무 마주의 몸을 물었다. 고통은 오히려 사충의 더 강한 생존 본능을 자극할 뿐이었다. 나는 여기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마귀 파문이 미친 듯이 방출되며 허무의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임북현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전원 집결하라. 금속광룡의 뒤에서 완전한 편성의 제신군단이 나타났다. 모든 기계계 요수들이 동시에 반중력 추진 엔진을 작동시켰다. 두 팔을 들어 금속광룡의 기계 몸체를 지탱했다. 사충은 혼란에 빠졌다. 허무마주의 이 강력한 육체가 이 순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기린 문신이 철권을 덮었다. 상발라는 즉시 발을 땅에 딛고 높이 뛰어올랐다. 김성아는 빅령파천상의 상하에서 우아하게 미끄러졌다. 뒤에서 얼음의 신녀의 서리 안개 그림자가 나타났다. 오릭스는 관용의 전쟁신과 합체된 형태를 유지했다. 전쟁신의 검이 다시 높이 들렸다. 삼재는 힘을 합쳐 사충에게 큰 압박을 가했다. 아니,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충격파가 얼굴을 스치며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허무마주의 육체가 폭발 속에서 가루로 변했다. 사충의 본체가 상발란의 시야에 드러났다. 이번에는 너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어. 사충의 이미 망가진 얼굴이 가려졌다. 기린 문신의 주먹이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전장 중앙에 세 제국이 모였다. 오릭스, 괜찮아? 여제, 나는 괜찮아. 죽지 않아. 오릭스가 몸을 던져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파괴 속에서 재생된 이 나라가 보였다. 이 밤, 혈국은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사실은 드디어 부패한 진흙탕에서 벗어났다. 김성아가 한숨을 내쉬며 눈가가 편안해졌다. 그 사이에 찬란한 미소가 피어났다. 우리는 두 마리의 재앙의 근원을 처치했다. 너희 혈국이 쏟은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 오릭스가 시선을 돌려 내 모습을 찾으려 했다. 이번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소데인이다. 그가 세운 전략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용녀를 제어하는 보호의 새로운 아이디어. 소데인은 어디에 있지? 오릭스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했다.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 방금 그가 내 근처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라졌지? 실종 장난을 치고 있어. 이 녀석 또 뭘 꾸미고 있는 거지? 마수의 옆에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검은 안개 속으로 돌진할 때까지. 이 검은 안개는 마치 기괴한 벽처럼 보였다. 이 행성을 둘로 나누었다. 종말이 오기 전 그것의 이름은 적도였다. 한 동굴 안에는 혈제 법진이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법진이 음산한 붉은 빛을 발했다. 법진이 사라지자 한 인물이 동굴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몸은 해골처럼 가늘고 말라 있었다. 다시 혈제 전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우, 우리 사이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누구지? 사충은 두려움에 빠져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사충, 같은 수법을 2번이나 쓴다고 내가 또 속을 거라고 생각해? 이것은 영야군왕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사충은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망령의 힘이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망령들이 묵념했습니다. 천사방령진, 열다, 주문낭송 마법진이 열렸습니다. 사충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몸이 천사방령의 망령사슬에 얽매여 갇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며 한 기품 있는 검은 그림자가 동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망령의 책. 사충의 흐릿한 시선이 검은 그림자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검은 그림자의 얼굴을 더 이상 분명히 볼 수는 없지만 숙적간의 마지막 대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았습니까? 사충의 거친 목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나는 코를 만지며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혈차성, 혈십자교회. 만찬의 시작에 우리가 처음으로 건배했을 때 나는 너의 음료에 망령 낙인을 녹였습니다. 사충은 자세히 회상하며 깨달았다. 그렇군요.
그 술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있군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칼을 삼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맛이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 심리적 피약 성향을 만족시켜줍니다. 저는 마신의 눈을 열어 사충을 살폈습니다. 사충의 곧 죽을 몸을 보았습니다. 사충의 가슴에서 이상한 혈색의 저주인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성관동의 영웅과 소통했습니다. 스승님, 이것은 일종의 저주 마법입니다. 확실히 저주력의 기운이 있으며 매우 강력합니다. 저는 대충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주 마법은 시전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전생, 그리고 대가가 참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충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모습으로 심지어 마수세포를 흡수하여 제한급의 마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우, 너는 성장해서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구나. 사충은 법전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야군왕이라는 이 칭호,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영야, 너의 영혼의 빛나는 면모를 가릴 수는 없어. 역시 오라는 이름이 좋구나. 나는 미래에 이 이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이 종말 시대의 유일한 승자가 될 거야. 사람이 죽어가면 그 말도 선하다. 사실 사충이 나에 대한 증오는 그가 나를 감탄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 지금 그의 눈에는 큰 후회가 없다. 마치 내가 그에게서 진 것이 아닌 것처럼, 숨겨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황천의 나하, 천천히 가렴. 법전이 폭발하며 망령의 힘이 미친 듯이 쏟아진다. 사충은 시체조차 남기지 않았다. 나는 방금 전에 감지할 수 있었다. 망령 낙인. 그 미약한 기운이 지금은 전혀 없다. 이는 사충이 진정으로 죽음의 심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내 마음에는 큰 감정이 없다. 사충은 내가 보기에 가장 강한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승님, 사충이라는 늙은 놈, 드디어 죽었다. 당신이 말한 그 전생할 수 있는 저주술, 도대체 어떤 배경인가? 나는 이에 대해 매우 궁금하다. 왜냐하면 내 인식 속에서는 이런 저주술을 접해본 적이 없다. 성관동조차도 접해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미 전생하여 부활했을 것이다. 이런 저주술, 나는 잘 알지 못한다. 혹시 성관동이 잠시 멈춘 후 다음 순간 그녀와 나는 완벽한 호흡으로 동시에 말했다. 난방구. 스승과 제자가 같은 생각을 했다. 현재 인류의 활동 범위 내에 이런 저주술이 나타난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난방구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스승님, 나는 동굴을 나와 끝이 없는 검은 안개를 바라보았다. 여기는 경계의 땅이다. 인류가 미지의 난방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멈춰. 성관동의 어조는 엄숙하고 강경했다. 성우, 너 지금 온갖 문제를 안고 있구나. 무한한 영역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용의 힘의 반작용도 사라지지 않았어. 게다가 두 마리 재앙의 근원을 처치한 것은 시작에 불과해. 만약 미드호그조차 처치하지 못한다면 너는 검은 안개 저편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힘이 어디서 나올 건데. 성관동의 말이 불안한 마음을 점차 진정시켰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검은 안개 저편의 미지, 분방구의 마지막 마수를 처치한 후에나 한 마리 마수를 처치한 후에 탐험하자. 미지에 맞서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 지금의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내가 원래 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검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나는 인형 가보였다. 흰옷을 입은 남자가 봉황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땅에 쪼그리고 앉아 긴 손가락으로 작은 쥐를 놀리고 있었다. 가라. 흰옷 남자가 작은 쥐의 엉덩이를 가볍게 쳤다. 작은 쥐가 갑자기 튀어나갔다. 누구야? 나는 즉시 돌아섰고 백이 남자는 사라졌다. 이게 뭘까? 내 시선이 아래로 이동했다.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쥐가 보였다. 마수. 아니야. 몸에서 마귀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버려진 어수. 이 작은 것 안에 혈계 잔여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경계를 강화했다. 눈앞의 이 쥐머리는 설탕 족제비와 닮았다. 하지만 입에는 이가 없었다. 귀는 일반 쥐보다 조금 더 길었다. 한 사람과 한 쥐. 오랫동안 서로 바라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손가락을 내밀었다. 작은 쥐의 코끝이 내 손가락 끝에 붙어 냄새를 맡았다. 배고프구나.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니? 이걸 먼저 시도해보자. 나는 공간 반지를 열어 다양한 매운 스낵을 꺼냈다. 이건 사신염제의 늑대를 위해 항상 준비하는 사료다. 나는 시도해보려는 마음으로 매운 스낵을 열었다. 작은 쥐가 즉시 흥분하여 내 손 위로 뛰어올랐다. 반쪽 얼굴만한 입을 벌렸다. 작은 발톱으로 매운 스낵을 움켜잡고 입으로 쑤셔 넣었다. 이 녀석은 정말 가리는 게 없다. 매운 스낵도 먹을 수 있다. 10분이 지나고 바닥은 온통 매운 스낵으로 가득했다. 텅 빈 매운 스낵 봉지. 작은 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고개를 들고 특별한 소리를 내며 감사를 표현했다. 마신의 눈이 열리며 나는 계속해서 시력을 증가시켰다. 반드시 이 작은 쥐의 데이터 정보를 꿰뚫어 봐야 했다. 바로 그때 작은 쥐가 다시 특별한 소리를 냈다. 꿀꿀. 무슨 소리야? 너 여기서 똥 싸려는 건 아니겠지? 나는 작은 쥐의 계속 경련하는 배를 보았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다. 후두둑. 이건 똥 싸는 소리다. 나는 내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눈앞의 장면을 뚜렷이 보게 되자 초점이 맞춰진 동공이 갑자기 놀라운 빛을 발산했다. 압류영석. 내 심장이 빨리 뛰고 믿을 수 없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배부른 작은 쥐가 압류영석을 한 무더기나 끌어낼 수 있다니. 이것은 매우 높은 농도의 그림자 힘을 포함한 보석이다. 나는 도서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책에서만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희귀하고 사라진 보석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 작은 쥐는 끌어당기자마자 한 무더기가 나왔다. 내가 이럴 수가. 이 작은 녀석. 도대체 너는 뭐냐? 나는 두 손으로 작은 쥐를 안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신의 눈이 만화경 모드로 들어갔다. 동력의 힘이 시큼할 때 불완전한 데이터 패널이 늦게 나타났다. 이름, 성령의 영혼, 국가, 그림 자국, 등급, 제급 성총, 능력, 포만 상태에서 배설. 대량의 압류영석을 생성할 수 있다. 식사, 제한 없음. 작은 쥐의 데이터 패널에는 일부 정보가 잠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시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작은 쥐가 대단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더 높은 수준의 문명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혼. 이 이름 괜찮네요. 나는 일단 너를 영아라고 부르겠어. 성령의 영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반적인 요수보다 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검은 안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신의 눈이 도달할 수 없는 지역. 분명 그림 자국이라는 이름의 국가 문명이 있을 것입니다. 영아, 내가 너를 밥을 사줄게. 너는 나에게 압류영석을 주겠지. 이 거래는 꽤 공정하죠? 나는 바닥에 있는 압류영석을 모두 주워 담았습니다. 얼굴의 흥분과 기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매우 높은 농도의 그림자 힘을 함유한 압류영석입니다. 이는 그림자 마룡이 성체로 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떠날 준비를 하며 성령의 영혼을 데려갈 생각은 없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이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비인과의 세계에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르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이 굳어 천천히 목을 돌려 시선을 아래로 내리쳤다. 그러자 내 왼쪽 어깨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귀여운 작은 쥐였다. 영아, 너는 언제 내 어깨에 엎드려 있었던 거야? 불가능해. 여러 번 되짚어본 끝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매우 특별한 형태 변화. 무감 형태. 성령의 영혼이 무감 형태를 활성화할 때 그것의 존재감은 심지어 공기 중의 산소보다도 약해진다. 만약 성령의 영혼이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 작은 녀석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 어깨에 엎드려 있었던 거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무감 형태는 확실히 조작의 한계이다. 매우 높은 특별한 힘이다. 나는 턱을 괴고 성령의 영혼을 바라보며 시선을 돌렸다. 집으로 가져가다. 이는 미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버리다. 이 귀여운 작은 물건을 버리기 아깝다. 남자의 실력은 전장에서 존재감이 가장 낮다. 그러나 모두가 욕망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서 초월자를 처치했다. 십성 요수사 강자. 전장에서 다치기만 하면 욕망 바이러스가 상처에 침투하여 혈액에 주입된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있는 치명적인 상처는 피외에는 흰색 용문 시체 반점의 욕망 바이러스 특성이 없다. 이를 보고 나는 이 재혼 수령이 몸에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욕망은 모든 사람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도하의 약점은 아니다. 반면 혈국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용국의 지원으로 재건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호소 안에서 온몸에 붕대가 감긴 오릭스가 돌판 위에 옆으로 누워있다. 셋째, 내일부터. 좋아. 라는은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다. 병상에 누워있는 오릭스의 창백하고 거친 얼굴. 하얀 용문양이 모여 형성된 시체 반점이 생겨났다. 이 남자는 상처가 심하고 욕망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는 욕망 바이러스의 침식을 견딜 수 없다. 사랑하는 보아하니 내가 정말 너를 너무 그리워했나 보다. 오릭스가 부서진 회중시계를 열었다. 고인이 된 아내의 사진을 보며 넋을 잃은 듯 웃었다. 이 시대는 인류를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걸기를 원한다. 짐을 지고 나아간다. 3일 후 야란전에서 군사회의가 열린다. 성군의 대장들이 여기 모인다. 영왕 임북현도 전당 안에 있다. 대전의 방공간에 홀로그램 전략 지도가 걸려있다. 소대인,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가슴에 여명군단의 단장 휘장을 달고 있었다. 여제 대인, 3일 전 혈국의 어수제 오릭스가 몸을 던졌다. 우리 인족이 두 개의 재앙의 근원을 처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한 팀의 마수 정예, 현재의 마수 진영, 두 개의 재앙의 근원을 잃으면서 전투력이 크게 감소했다. 동시에 우리는 임선배와 기계군단이 있다. 이는 상당히 용녀의 보호를 억제할 수 있다. 니드호그는 단니지의 공격을 두려워한다.
쉽게 전투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보를 나열한 후 전략 지도를 가리켰다. 종합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공격을 시작할 좋은 기회이다. 상갈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감탄했다. 공격을 시작하다. 정말 낯선 어휘다. 이 몇 년 동안 인족의 전략은 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용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의가 끝날 무렵 모두 나에게 용맥을 지키라고 일치되게 요구했다. 나를 전선에서 전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모든 사람이 야란전을 떠날 때까지 나는 다시 왕자에 앉아있는 상갈란을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팀과 함께 출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수진영의 4대 요새를 함께 정벌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 너에게는 용의 힘이 반격하고 있다. 나는 네가 이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없다. 나는 상갈란이 자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임북현 대신 내가 동용맥을 지키는 것도 일종의 보호다. 알겠어, 알겠어. 당신은 여제님이시다. 저는 당신의 지시를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여제님, 지시해 주십시오. 새로운 임무. 사마 제국에 가는 것이다. 사마 어수제 비사문을 조사하라. 나는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 도하의 가슴에 있는 별 문양의 수가 10개에 이르렀다. 이 제온의 수령은 항상 저조하게 행동해왔다. 어떤 적도 그의 실체와 한계를 파악할 수 없다. 시간은 흐르고 용국의 3군이 출정하여 전선이 길어졌다. 마수진영의 4대 요새를 신속히 정복하기 위해 상갈란과 소열염이 힘을 합쳐 직접 전선 전투에 나섰다. 임북현의 기계군단이 선제 돌격을 담당했다. 용녀의 보호가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상갈란과 소열염이 후방에서 진입했다. 잔여 체력을 가진 짐승의 물결을 수확하는 것은 손쉽다. 웅장한 용국. 마치 예전의 성룡시대에 다시 돌아온 것 같다. 독림의 영설산. 요즘은 내가 1년 중 가장 한가한 시간이다. 갑자기 나는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누구?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본능적으로 용두산의 정상으로 시선을 향했다. 산 정상의 한 흰옷 남자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마치 큰 적을 마주한 듯하다. 한때 욕망의 용녀와 맞닥뜨린 적이 있다. 니드호그. 그러나 이 흰옷 남자가 발산하는 압박감은 마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만약 나의 용국과 원한이 없다면 제발 빨리 용맥 영역을 떠나주십시오. 흰옷 남자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약간 봉황 가면의 각도를 조정했다. 다음 순간 나는 온몸의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느꼈다. 정말 빠르다. 흰옷 남자가 갑자기 사라져 내 뒤에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 법칙에 대한 통제력은 이미 마신의 눈에 포착 한계를 초과했다. 안 좋다. 내 몸. 어수문장이 빛날 수 없다. 체내의 영역지는 마치 썩은 물과 같다. 망령에서는 소환할 수 없다. 나와 상관동의 연결이 어떤 힘에 의해 끊어졌다. 몸에 있는 모든 용족의 보물이 빛을 잃었다. 마신의 눈이 닫혔다. 나는 오늘까지 와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돌발 상황의 카드. 그러나 이 순간 그는 자신이 매우 약하다고 느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백이 남자가 입술을 살짝 열었다. 이 질문의 답.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 답해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가? 당신과 나는 아는 사이인가? 당신과 나는 원수가 아닌가? 소환이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운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느꼈다. 성우, 당신은 운명을 믿는가?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묻고 싶은가? 지금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괴짜다. 도대체 누구인가? 마지막 질문이다. 왕이 되는 대가.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은 병이 있는 것인가? 백이 남자가 연달아 3가지 질문을 했다. 현재의 나에게는 이 3가지 질문은 개소리다. 게다가 이해할 수 없다. 단지 나는 뒤에 있는 백이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극도의 공포는 전혀 없었다. 마음속에서 이 3가지 질문을 생각했다. 내 질문은 끝났다. 소아는 흰색 망토를 입은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고 말했다. 마신의 눈이 다시 열렸다. 내 영역의 풀장이 다시 끌어올랐다. 잠겨있던 모든 카드가 회복되었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오직 눈과 진흙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흰색 망토를 입은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3가지 질문은 내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얼음 호수의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만약 니드호그와 마주한다면 최소한 사고할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흰색 망토를 입은 남자를 마주할 때 마음속에 반항의 생각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다. 이것이 성숙한 용왕이 어린 용왕에게 가하는 무서운 지배력이다. 그 녀석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다. 봉황 가면을 착용하다. 그의 팔, 그리고 목과 같은 부위. 백금색 용 비늘이 자라난 것 같다. 용인지 봉황인지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에 불안한 두려움이 생긴다. 성령의 영혼이 작은 살 날개를 펄럭이며 내 앞에 날아온다. 짧고 작은 발톱이 쭈글쭈글한 배를 감싸고 있다. 미식을 요구하다.
영아, 너는 말해. 그 흰옷 남자, 경계의 저편에서 온 것일까? 나는 흰옷 남자가 남반구 사람이라고 의심한다. 남반구에는 도대체 몇 개의 국가 문명이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을까? 나는 남반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성영이 영웅과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나는 심지어 그림자 나라조차 모르고 있었다. 방대한 정보 격차에 직면하여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흰옷 남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미지의 것에 대해 처음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두려움을 느끼다. 정말 끔찍한 기분이다. 왜 심장이 아플까? 방금 전의 기억을 제어할 수 없다. 흰옷을 입은 남자의 눈에서 드러난 슬픔. 나에게 미세한 공명을 일으키다니. 하늘이 갑자기 변하다. 마신의 눈이 하늘 저편의 장막을 바라보다. 매우 진한 막이 파문. 이 방향은 미국이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즉시 임북현을 부르다. 너희는 마조의 둥지를 공격하고 있다. 가면 여왕 세피나가 출전했는가? 정말 이상하다. 세피나는 출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의 본거지를 뚫으려 하고 있다. 세피나는 4대 재앙 중 하나이다. 이런 순간에 세피나가 자신의 본거지를 지키지 않다니. 나는 문제를 깨닫고 급히 통화를 종료하다. 소아, 꼭 버텨야 해. 나를 기다려. 이 순간 나는 미국의 처지를 깨달았다. 붉은 불꽃의 그림자가 동룡맥을 지키고 있다. 나는 명녀의 훌레복을 입고 망령의 힘이 아름다운 나라에 넘쳐난다. 아름다운 나라의 하늘에는 수많은 짐승 가죽 가면이 떠다닌다. 이것은 4대 재앙 중 하나인 가면 여왕 세피나이다. 정군은 경계를 강화하라. 마귀 가면이 붙지 않도록 하라. 장군, 너의 얼굴. 나를 죽여라. 이것은 명령이다. 구름 위에 한 고혹적인 여인의 그림자가 허공에 떠 있다. 이것이 4대 재앙 중 하나인 세피나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참가할 준비가 된 가면 무도의 상류층 명사와 같다. 어리석고 약한 인간들. 이 가면 무도를 마음껏 즐겨라. 마귀 가면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무작위로 한 명이 행운의 관객에게 붙는다. 마귀 가면에 붙은 일반 인간은 위식이 꿈의 세계로 떨어져 폐허 속에서 춤을 춘다. 지치지 않고 힘이 다할 때까지 죽는다. 어떤 단계의 수호사도 서로를 죽이는 싸움을 벌인다. 이것이 마수 진영의 전략이다. 세피나가 받은 명령은 마조의 둥지를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기습적으로 리국을 공격한다. 이 순간 용국의 주력 부대와 연맹의 정예 전사들, 아직 마수의 4대 요새를 정벌하는 중이다. 혈국은 방금 국가 운명을 해치는 처참한 전투를 겪었다. 오릭스는 부상이 회복되지 않아 리국을 지원할 수 없다. 내 나라 중 리국이 가장 약하다. 게다가 리국의 수호제는 공인된 가장 약한 수호제이다. 니드호그는 마조의 둥지를 버리고 리국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이다. 정군은 명령을 듣는다. 방어선을 축소하라. 영수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영수성은 리국의 왕도이다. 리국의 마지막 존엄이다. 하지만 세피나는 재앙의 근원급 마수이다. 리국 군대의 반격은 결코 그녀를 직사시킬 수 없다. 단지 직사시킬 수 없다면 강제로 당해야 한다. 용녀의 보호를 받으며 미친 반격을 견뎌야 한다. 푸른 얼굴과 송곳니를 가진 마귀 명구들이 시체가 쌓인 전장을 가로지르고 있다. 리국의 어수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반격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이 더욱 위욕적으로 싸울수록 내면의 욕망이 드러난다. 바이러스 침입 증상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하얀 용 문양의 시반이 온몸에 퍼지면 마도에 빠진다. 세피나에게 조종당하는 마도 제자가 된다. 용서할 수 없다. 한 송이, 또 한 송이의 빅년이 공중에 떠 있다. 여왕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재앙의 근원을 즉시 처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어리석군요. 우리는 지원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땅을 파괴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죽어라. 김성아의 얼음의 힘을 지닌 아름다운 달이 세피나의 머리를 향해 세게 차올랐다. 순간 김성아의 몸이 굳어지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때 세피나는 한 손으로 김성아에 가는 발목을 잡았다. 역시 가장 약한 어수제입니다. 세피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솟구쳤다. 마귀 마스크가 김성아의 창백한 얼굴을 덮었다. 세피나가 손목을 흔들자 마귀 농도가 순간적으로 폭등했다. 김성아가 공중에서 떨어졌다. 여왕님,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멸망시켜야 하나요? 니드호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리국의 땅에는 절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실력으로 금성아는 확실히 가장 약한 어수제다. 게다가 그녀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약한 눈이다. 역할은 보조이지 주 공격이 아니다. 그녀가 재앙의 근원급 세피나와 단독 대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폐허의 깊은 구덩이에서 금성아가 힘겹게 일어났다. 얼굴에 마귀 면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면장 테두리가 갈라져서 얼음 결정으로 변했다. 금성아가 한 무릎을 꿇고 입술 모서리에서 피가 흐르며 떨어졌다. 세피나의 무관심한 조롱 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 금성아, 너의 능력은 확실히 내가면 조작을 해체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용녀대인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보호. 절대 영도는 세피나가 만든 것을 얼릴 수 있다.
마귀면장이 그것을 부서지게 하고 떨어뜨린다. 하지만 절대 영도는 용녀의 보호에 대처할 수 없다. 금성아의 이마에서 자생한다. 흰색 용 문양 모양의 시체 반점. 동시에 그녀가 숨을 쉴 때 무색 무형의 욕망 바이러스가 그녀의 심장과 배를 침입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 약자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김성아, 그러니 너의 나라가 이가면 무도회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 멸망으로 나아가라. 미국은 너무 약해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재앙의 근원 하나의 파괴를 견디지 못한다. 곁에 있는 조련사들이 하나 둘 쓰러지는 것을 보며 피바다에 쓰러진 조련사들을 보며 김성아는 마음이 아팠다. 절대 영도 빙결 시대. 순간의 찰나에 만리를 얼어붙게 하다. 천지 사이의 모든 사물이 마치 들어가는 듯 빙하 꿈속이 끝없는 잠에 빠져들다. 미국의 영토는 마치 갇힌 듯 서리 조각 속에 잃어버린 유적. 전투 중인 조련사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이것이 김성아가 리국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다. 그녀는 신맥을 소모하여 리국 전체를 얼렸다. 세피나가 소환한 마귀 명구는 모두 효과를 잃었다. 인간, 역시 가장 어리석은 생물이다. 김성아, 내가 너를 죽이기만 하면 모든 얼음이 녹을 것이다. 그때 리국은 여전히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세피나의 얼굴에 있는 금색 명구가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했다. 등 뒤에 마귀가 가득한 날개가 돋아났다. 고공에서 급강하였다. 그 날카로운 갈고리가 김성아의 심장을 겨냥했다. 김성아는 얼굴이 초췌해지고 시체 반점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가렸다. 그녀의 영역을 조작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했다. 너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끝이다. 세피나는 김성아의 심장을 꺼내고자 했다. 책장이 휘날리는 소음. 세피나의 갈고리가 타오르는 불꽃에 부딪혔다. 저의 망령의 책에서는 반치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야군왕. 세피나가 눈을 들어 영야군왕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야군왕의 전적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섭습니다. 세피나가 멍하니 있는 순간 저는 그녀의 허점을 잡았습니다. 망령법진이 제로 프레임으로 열렸습니다. 명구의 문에서 차가운 뼈 손이 나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망령의 힘이 순식간에 폭발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세피나가 하늘로 날아오르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힘을 빼고 나서 세피나의 뾰족한 턱은 이미 비뚤어지고 기형이 되었습니다. 얄미운 녀석. 저의 마신의 눈은 이미 열려 만화경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제 눈에는 명확히 통찰할 수 있습니다. 세피나의 치명적인 약점. 이 재앙의 근원급 마수는 무한마귀를 소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각 마귀 명구는 다른 속성과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대신하는 효과도 갖추고 있다. 그 몸에서 유일하게 명구가 덮이지 않은 턱은 유일한 약점이다. 성우. 놀라움이 지나간 후 김성아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스쳤다. 방금 세피나를 기습하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용녀의 보호로 인한 반격도 받았다. 옆 얼굴에는 하얀 용 문양이 하나씩 생겨났다. 다행히도 나는 망령의 불꽃으로 시체 반점의 확산을 늦출 수 있다. 소아,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방에 처치해야 해. 비록 세피나가 영야군왕을 조금 두려워하더라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이유가 없다. 영야군왕, 시대가 달라졌다. 나는 네가 한 방에 나를 죽일 수 있다고 믿지 않아. 만마조종천 신상. 그것은 두 손으로 하늘을 받치고 있다. 다양한 표정과 색깔의 가면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나서 천둥과 번개의 먹구름 깊숙이 주입된다. 이어서 거대한 혈색. 가면이 구름 속에서 천천히 드러난다. 이것은 세피나의 비장의 전투 기술이다. 만마조종천 신상. 혈색 가면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빛나는 붉은 유성처럼 보인다. 내 몸에 있는 망녀의 훌레복도 선명한 혈홍색으로 물들었다. 소아, 나는 약한 눈의 힘이 필요하다. 순간 김성아의 동공 형태가 미세한 변형을 일으킨다. 그녀는 영야군왕의 뒷모습을 온전히 주시하고 있다. 최적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며 망령의 책을 연다. 왕생강가. 사해를 집으로 삼다. 나는 나의 피로 푸른 하늘을 물들인다. 나의 피로 하늘에 제사하는 진. 성관동은 만류할 시간도 없이 법진이 이미 열렸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 혈제 천지는 아니다. 다양한 망령 법젠이 겹쳐져 융합되어 만들어졌다.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소모임에 틀림없다. 법젠이 열리며 천지 사이에 만장홍광이 비춘다. 먹구름이 거치고 뒤에서 한 줄 한 줄 저승의 문이 열린다. 망령 대군이 따라서 출동한다. 모든 망령 전사들은 비록 차가운 해골일 뿐이다. 백골 은창 혈검의 날카로움. 내 해골이 계약이 되기를. 영혼이 매개가 되기를. 부패한 지배자를 부르기를. 내 혈제의 제사가 맑은 하늘이 되기를. 영원히 윤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영원히 초생하지 않기를. 내 명격으로 적을 파멸시키고 얼어붙은 땅에서 망령이 제사를 드린다. 모든 망령 전사들이 망령의 힘으로 변한다. 내 모든 뼈와 피에 주입된다. 백골 계단이 자동으로 세워진다. 나는 땅을 차고 일어나 푸른 하늘을 향해 달려갔다.
망령의 서간의 오른손과 완전히 융합되었다. 마신의 눈이 흑백 체스 모드로 전환되었다. 내 시야에 세피나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굵고 검은빛 기둥 하나. 이것이 처치선이다. 소아, 지금이다. 약한 눈. 열다. 김성아가 눈수를 펼치며 눈이 화려한 빛을 발산했다. 그녀는 보라색 여우 귀를 길렀다. 그리고 보라색 여우 꼬리 하나. 인간과 자극 마여우의 혈통이다. 약한 눈이 발동되어 세피나의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50 감소했다. 내 시야에서 세피나의 검은 빛기둥이 순간적으로 반으로 가늘어졌다. 나는 아랫니를 꽉 물고 픽픽 가면을 한 주먹으로 뚫었다. 이 순간 마신의 눈은 여전히 데이터 변화를 계산하고 있었다. 약한 눈의 지원이 있다. 내 공격 수치가 충분하다. 불행히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주먹은 이 재앙의 근원을 단번에 처치할 수 있다. 이 주먹의 공격력은 간신히 상대를 처치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불행히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나는 멍한 눈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먹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순간 욕망의 용녀가 세피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하얀 용비늘로 덮인 용발톱. 쉽게 내 오른 주먹을 움켜잡았다. 욕망의 용녀. 큰일이다. 내 몸속의 혈액이 이미 응고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욕망의 용녀의 출현은 내 예상 밖이었다. 순간적으로 피를 토하며 얼굴이 초췌해졌다. 망녀의 홀레복 아래 내 가슴, 팔, 복부, 그리고 두 다리. 모두 하얀 용문양으로 새겨진 시체 반점이 나타났다. 이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용을 소환하는 것이다. 암영 마룡이든 청정 성룡이든 아니면 직접 구유 촛불용을 소환하든.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은 드래곤의 힘반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야수 문장이 계속 깜빡이며 거대한 용을 소환할 수 없다. 나는 가장 기본적인 드래곤의 숨결조차 사용할 수 없다. 욕망의 용녀를 상대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다. 질식감이 밀려온다. 나는 눈이 충혈되고 숨이 막힌다. 욕망의 용녀의 다른 손이 내 목을 조르고 있다. 세피나가 욕망의 용녀 옆에 있다.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용녀님, 우리는 영야군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욕망의 용녀가 차갑고 무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아버지 앞에 데려갈 것이다. 너는 아직 큰 용도가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먼저 그 아름다운 나라의 어수제부터 처리해야 해. 욕망의 용녀가 기운이 약한 김성아를 스쳐 지나갔다. 영야군왕, 잠시만 부탁할 수밖에 없겠어. 나는 금방 올게. 나는 마치 끊어진 줄의 연과 같아. 욕망의 용녀에게 무자비하게 내던져졌다. 우르릉 떨어지는 순간 해골 가면에 금이 갔다. 니드호그, 음흉하고 교활하다. 이 모든 것은 니드호그의 소행이다. 그것은 내가 영야군왕의 신분으로 올 것이라고 내기를 걸었다. 아름다운 나라와 김성아를 지원하기 위해. 그래서 욕망의 용녀는 마수대본령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 숨어서 기회를 노리며 진입할 준비를 했다. 이 계략은 아름다운 나라의 김성아와 나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소야, 일어나고 싶었지만 두 줄기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두 개의 흑뼈 흰 갈고리가 각각 내 양쪽 손목에 꽂혔다. 몸에 있는 흰색 용 문양의 시체 반점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성은 점차 욕망에 삼켜진다. 흐릿한 시선 속에서 욕망 용녀의 얼굴이 가끔 무룡신신으로 변한다. 가끔은 소약살로 변하고 혹은 상갈란으로 변한다. 김성아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어떻게 욕망 용녀의 기습을 막을 수 있을까? 단 한 번의 대결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김성아의 가슴을 찢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극심한 고통에 김성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절대 영도의 힘을 발산하려고 애썼다. 욕망 용녀의 반쪽 얼굴을 얼렸다. 절대 영도 복멸술. 김성아가 발로 차낸 바람 칼날. 그러나 욕망 용녀가 김성아의 발목을 잡았다. 약간의 힘을 주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맑고도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내 눈이 정말 싫어. 욕망의 용녀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만리의 릿곡 땅에 울려 퍼졌다. 김성아는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앙, 나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날카로운 용의 발톱이 김성아의 얼굴을 스쳤다. 약한 눈동자가 광채를 잃고 눈꺼풀이 점차 닫혔다. 김성아는 땅에 무릎을 꿇고 두 눈이 멀었다. 그녀를 놓아줘. 나는 힘이 다 빠져 비명을 질렀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나는 멀리서 욕망의 용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용의 발톱이 김성아의 목을 조였다. 강한 무력감이 가슴으로 밀려와 얼어붙은 심장과 폐를 공격했다. 충혈된 눈동자가 이전에 보았던 미래를 다시 떠올렸다. 저주받은 섬 전투. 내가 시간선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김성아의 결말은 두 눈이 멀어지는 것이다. 같은 결말이 내 시야에서 재현되었다. 소야의 눈. 김성아는 두 눈이 멀어 눈가에서 두 줄의 피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내 위치를 감지할 수 있었다. 예쁜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빨리 도망쳐. 나는 용골 백차에 박혀서 도망칠 수가 없다. 역시 가장 약한 어수제다.
욕망의 용녀의 이 말은 김성아에게 가장 큰 모욕이다. 손끝에 힘을 주자 김성아의 얼굴이 자주색으로 변했다. 김성아의 체력의 생기가 빠르게 사라졌다. 이 순간 내 눈에 비친 세계는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 백이 남자가 이전에 던진 3가지 질문. 마치 낙인처럼 내 영혼에서 아프게 느껴졌다. 성우를 없애라. 너는 운명을 믿니? 지금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무엇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이다. 왕이 되는 대가. 너는 받아들일 수 있니? 나는 한때 시간선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김성아의 실명이라는 결말은 여전히 상연되고 있다. 이것이 운명이다. 너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다. 용골백차가 두 손을 봉인했다. 용을 다룰 수 없는 영야군왕. 또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왕이 되는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내 눈에는 절망의 색이 떠올랐다. 김성아를 구할 수 없다. 소년, 도대체 언제부터? 너도 이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성간동의 목소리가 내 회색 심장을 자극했다. 제위 위지. 타오르다. 이 기운. 한 줄기 회색 불꽃이 휘몰아쳤다. 끝없이 이어지는 망령의 힘이 전체 리국을 밀폐시켰다. 욕망의 용녀가 본능적으로 후퇴하며 방출했다. 마기 보호막으로 저지했다. 그 감정이 없는 드래곤의 눈동자 속에 갑자기 놀라운 빛이 반짝였다.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서 나아가 온 세상까지 모두가 마치 회색 물감에 잠겨 빠져나올 수 없는 듯했다. 이 순간 영야군왕의 모습이 천지를 뒤흔드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해골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드러났다. 무적이라는 얼굴이 가득한 얼굴. 회색 머리, 회색 동공, 회색 위복. 나의 존재는 온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극도의 회색이다. 망령의 책이 내 머리 위에 떠 있다. 세피나의 눈이 점차 빛을 잃어간다. 그것의 가슴이 내 주먹에 잔인하게 꿰뚫렸기 때문이다. 한 주먹으로 세피나의 심장을 부숴버렸다. 재앙의 근원 끝마수는 이렇게 쉽게 죽어버렸다. 그것은 자신이 연속으로 상대의 한 방도 견디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두 눈이 멀어진 김성아는 내가 뒤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욕망의 용녀는 세피나의 죽음의 용눈이 두 가느다란 틈으로 좁아졌다. 영야군왕. 내 몸 안에 이렇게 강력한 힘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죽음의 속삭임처럼 숨을 헐떡였다. 너는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나도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욕망의 용녀가 냉담하게 말했다. 너 같은 존재가? 제위 영역. 펼쳐라. 어두운 냉기가 감도는 신전이 땅에서 솟아올랐다. 무한한 수의 망령 전사들이 내 뒤를 에워쌌다. 거대한 망령이 검을 들고 방패를 받쳐내딛었다. 문틀이 한 발에 만리의 얼음을 부수었다. 이것은 성간동의 지휘 아래 가장 강력한 망령 계열의 요수이다. 무질서의 세계주. 망령 신전의 왕자 위에 우뚝 서 있다. 성간동에 석화된 신상이 있다. 동공이 회색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다. 빛이 만물을 비추고 만물을 지배한다. 정말로 격렬한 영역의 파동이다. 그는 무한한 영역을 각성했다. 욕망의 용녀가 전투 중 처음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지금의 나는 망령 어수사로서 무한한 영역을 얻었다. 이 아이는 심지어 제가 낸 저주를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힘으로 변환했다. 적어도 이 점에서 그는 이미 나를 초월했다. 제가 된 저주가 나를 태우기 시작할 때 나는 제위 형태로 들어갔다. 이는 영야군왕이 제위 영역을 열었다는 의미다. 그 영역 안에서는 욕망의 용녀조차도 3배는 두려워해야 한다. 사라졌다. 욕망의 용녀의 용눈이 움직였다. 그녀가 다시 내 모습을 포착했을 때 이미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무질서의 세계가 다가왔다. 나는 힘 공유를 시작하고 무질서의 세계 주인의 힘을 부여했다. 무질서의 힘이 욕망의 용녀의 가슴을 가격했다. 이 한 방은 세계 최고의 망령을 만들어냈다. 어수사 간의 교체와 전승. 한 방, 두 방, 세 방. 내 주먹질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이 순간 오직 성간동만이 이 미친 소년을 이해할 수 있다. 어쩌면 내 눈앞의 적은 욕망의 용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 자신일지도. 132번째 주먹이 성관이 동의증 자랑스럽게 여겼던 필살기를 날렸다. 무질서한 붕괴가 공간의 균열 속에서 욕망의 용녀가 날아갔다. 그녀의 용눈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가득했다. 왜? 너는 모든 반작용을 저항할 수 있니? 내가 욕망의 용녀에게 가한 모든 공격이 피해를 주는 동시에 나 자신도 반작용을 겪게 된다. 몸에는 흰색 용문양으로 응집된 시체 반점이 가득하다. 욕망의 바이러스가 그의 몸에 침투해 내 영혼을 괴롭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에는 고통의 기색이 없다. 흐릿한 동공 속에는 오직 광활한 사리만이 있다. 욕망의 힘은 정말 강력하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약점이라면 태워 없애야 합니다. 타오르는 제위 왕뿔이 태워 없앱니다. 온몸의 모든 시체 반점. 이 깨달음을 가진 소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저주 불꽃으로 자신과 욕망에 맞서 저주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입니다. 영야군왕. 나는 네가 너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욕망의 용녀가 깊게 숨을 쉬며 영역을 펼칩니다. 그녀의 온몸이 순백의 용비늘로 되어 화려한 비늘 형태로 변합니다.
내 시야가 다시 한번 침범당했습니다. 욕망의 용녀가 무룡신신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성우, 그만해. 우리 집에 가자. 오늘 여설 언니에게 새로운 요리를 배웠어요. 너에게 구워줄게. 어떤 것은 다소 난해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끝났다. 날씨가 쌀쌀해졌다.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목도리를 짰으니 빨리 써보고 봐라. 육체는 멸할 수 있다. 영혼은 굴복하지 않는다. 무질서한 파괴. 제위 신격타. 불가능하다. 영야군왕. 나는 욕망 용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왜? 욕망이 너의 몸을 차지하지 않았다니. 욕망. 그럼 한번 보자. 욕망과 의지. 누가 내 몸의 주인인가? 제위 위지. 망령의 서곡. 욕망 용녀가 아버지의 피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의 욕망을 부숴버렸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욕망 용녀는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일 뿐이다. 욕망 용녀는 인류의 모든 욕망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아봤을 때 나도 놀랐다. 이것은 오간이 없는 얼굴이다. 그러나 욕망이 한 번 생기면 다양한 화려한 색소로 변할 것이다. 영야군왕. 당신은 강하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내가 진정한 모습을 간파했다. 욕망의 용녀는 전례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한 얼굴이 없다. 그 얼굴이 그녀의 가장 큰 열등감이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본체를 직접 개방했다. 형태가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다. 인간, 나를 이길 수 없다. 갑자기 한 줄기 잔상이 만리에 얼어붙은 땅을 가로질러 공중에 떠 있었다. 성관동의 영혼이 떨렸다. 나의 한 번의 돌아봄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렇게 강력한 눈빛은 그녀가 결코 닿지 못한 높이다. 스승님, 망령 어수사 이 분야에서. 그러므로 당신을 초월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다음에 나는 세계 최고의 망령 어수사다. 성관동의 눈빛이 반짝이며 마치 보이는 듯했다. 망령 세계의 진신이 되었다. 무질서 영역. 펼쳐진다. 무질서 세계 주인이 한쪽 발로 땅을 내리치자 두 개의 눈동자가 갑자기 떨어졌다. 두 개의 눈동자가 내 양손목을 감싸며 빛을 발산했다. 전쟁신의 고리, 죽음신의 고리, 망령 지배자를 상징하는 신급의 회오리가 형성되었다. 나는 두 팔을 교차하여 생명부활을 활성화했다. 나는 자주 주먹을 휘두르며 눈에는 욕망이 없었다. 오직 타오르는 의지만 있었다. 욕망 용녀의 본체 형태는 방어력이 가장 높은 형태이다. 나는 신이 하나인 머리 위에 떠있는 명인 마크를 활성화했다. 내가 전투에서 목숨을 하나 비쳤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상관동이 예전에 니드오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기술이다. 이 순간 나는 그럴듯하게 배우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활성화한 생명부하는 나보다 더 강력하다. 그는 제가 되어버린 저주를 소화했기 때문이다. 독특한 제위 영역을 창조했다. 하지만 나의 한계는 이보다 더하지 않는다. 욕망의 용녀가 나와의 전투에서 분노로 인해 여러 번의 치명타를 날렸다. 순식간에 내 머리 위에 낙인이 8개로 겹쳤다. 이는 생명부하의 효과를 의미한다. 신이 8가지 부채가 누적되었다. 8개의 목숨을 빚진 나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다. 매번 생명부하의 누적은 영혼에 2배의 피해를 준다. 내 영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용의 발톱이 덮쳐왔다. 내 가슴에서 피꽃이 피어났다. 신이 9가지 부채. 이로써 나는 9개의 목숨을 빚졌다. 욕망의 용녀가 용의 눈을 떨며 악랄하게 말했다. 영야군왕. 이게 너의 한계겠지. 한계. 이런 지루한 것. 초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입술을 깨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온갖 잡념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한다. 모든 고통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제로 감각 영역. 펼치다. 상관동은 번개에 맞은 듯 크게 감탄했다. 삼중 영역. 믿기 어려운 아이. 제로 감각 영역은 내가 연 3번째 영역이다. 다음 전투에서 욕망의 용녀는 처음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심하게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것의 헐떡임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을 때 용의 눈에 비친 소년의 모습은 한 손을 주머니에 꽂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괴물인가? 욕망의 용녀는 나를 괴물의 범주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영혼의 지배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생리적 본능에 의존한다. 욕망의 용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제로 감각 영역의 힘으로 무아의 상태이다. 상관동이 놀란 점은 내가 무감 형태를 열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능동적인 의지로 무감 형태를 열었다는 것이다. 상관동조차 능동적으로 열 수 없다. 그녀는 전투의 자극 속에서 무심코 이 영역을 열어야 한다. 그녀의 주관적 사고가 자신을 인식할 때 이런 상태에 들어간 순간 영역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내 재능은 너무 무섭다. 무감 형태는 내 주관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 이것은 한때 상관동도 도달할 수 없었던 높이다. 삼중 영역이 겹쳐진 전장에서 나는 마치 이미 화경에 들어선 무학존자 같다.
매 공격마다 항상 욕망을 명중시킨다. 용녀 가슴에 있는 역빈을. 내 영혼의 한계는 도대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몇 번이 생명 부담이 겹쳐진 것일까? 욕망의 용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게다가 그녀의 가슴에 있는 역비늘은 이미 피를 흘리고 있다. 태장은 지금 이 순간의 최적 해답이다. 어두운 하늘 위에서 욕망의 용녀가 한 입의 용숨결로 나를 밀어냈다. 영야군왕. 미래의 어느 전장.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욕망의 용녀가 막이 소용돌이에 사라졌다.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번 전투에서 나는 내 한계를 초월했다. 삼중 영역이 동시에 해제될 때 내 몸은 마치 수많은 개미의 뼈가 갉아먹히는 듯한 기이한 가려움과 통증을 느꼈다. 신이 10가지 빚진 생명은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극도로 무서운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이런 고통은 나를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고 온몸을 굽게 만들었다. 작은 닭, 작은 아야. 폐허 깊숙이 와서 무릎을 꿇고 김성아를 바람에 무너질 듯한 김성아의 여린 몸을 품에 안았다. 깨어나. 자지마. 김성아는 약간의 의식을 회복했지만 눈을 뜰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은 이미 욕망에 의해 용녀의 용발톱이 눈을 멀게 했다. 나는 마신의 눈을 열어 김성아의 상처를 진단했다. 이 여자의 눈꺼풀은 피와 살이 뒤섞여 있다. 약한 눈에는 마귀가 가득한 각인들이 새겨져 있다. 나는 찡그린 얼굴을 했다. 지금 내 인식으로는 이 눈은 이미 구할 수 없다. 이 순간 내 혼란스러운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 백이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마치 유령의 손처럼 끊임없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이게 운명인가? 나는 시간선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운명의 인과를 바꿀 수 없다. 결국 소아의 눈은 멀게 되었다. 내가 우울해하고 있을 때 한 손이 내 해골 가면을 쓰다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성우, 나는 이미 매우 만족했다. 단지 눈이 멀었을 뿐이다. 내 목숨을 지켜줘서 고마워. 약한 눈은 김성아의 가장 강력한 카드다. 패를 잃은 그녀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따뜻한 품에 기대어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영역이 사라지자 얼어붙었던 미국의 땅이 순간적으로 해동되었다. 파괴된 영수성 안에서 수호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기억은 여전히 세피나의 지배 아래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다. 세피나는 어디에? 전투가 끝났다. 여제님, 당신의 모습. 모든 이의 시선이 김성아에게 집중되었다. 약한 눈이 파괴된 후 김성아는 자유롭지 못했다. 인간과 마족의 혼혈을 제어하는 혈통. 보라색의 여우귀와 털이 복슬복슬한 여우꼬리. 애절한 얼굴 위에 반짝이는 광채의 주문이 떠올랐다. 이러한 특징은 자극 마여우와 인간 혼혈의 특징이다. 자극 마여우. 여제님이 인간과 마족의 혼혈이라니. 구경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무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해, 마법 혼혈에 대해 큰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인파 속에서 하지만 나는 하고 싶었던 말을 삼켰다. 이 왕실 의료진은 대부대와 함께 후퇴했다. 정말 큰 아이러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품에서 극도로 약해진 김성아를 비웃으며 바라보았다. 그녀를 안타까워하는 것 외에는 그녀에게 아쉬움만 남았다. 성우,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김성아는 보지 못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녀를 허리로 감싸 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나는 용국 방향으로 걸어갔다. 인파가 물러나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자극 마호, 이 귀, 이 꼬리, 그리고 이 주문의 문양. 정말 자극 마호의 혈맥이다. 생각지도 못했어. 김성아는 눈이 멀었지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품에 얼굴을 깊이 묻는 것뿐이야. 목숨을 걸고 지킨 국방전쟁은 국민의 눈에 비친 그 편견에 미치지 못해. 성우, 나를 내려줄 수 있어? 그들은 너를 인간과 마족의 혼혈로 한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 너를 혼자 리국에 두는 것이 걱정돼.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김성아를 용국으로 데려가 치료하는 것뿐이야. 아마 이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어. 인류가 오랫동안 마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부족한 것은 힘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들도 있어. 혈국의 국력이 약해져 회복 중이야. 오릭스는 중상을 입고 회복되지 않았어. 리국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고 김성아는 인간과 마족, 혼혈의 혈맥이 세상에 드러났어. 두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했어. 사마는 사연 없이 사연의 연합을 떠났어. 세상 일은 오직 문 앞에 눈만 쓸 뿐이다. 전선 전투에서 오직 용국의 장수들만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런 인류가 이 잔혹한 종말 아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구원을 완성하다. 마수 진영의 4대 요새 중 하나인 마조의 둥지. 온 상가들에 수많은 마수의 시체가 쌓여있다. 피로 물든 용국의 군기가 둥지 중앙에 꽂혀 바람에 펄럭인다. 용국의 장수들이 이 승리를 거둔 후 마수 진영의 4대 요새가 모두 함락되었다. 이번 여정은 여기서 일단 마치자. 아쉽다. 한 걸음만 더면 된다. 한 걸음만 더하면 흑룡골에 침입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지원 부대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용국의 정예 부대에만 의존하고 있다. 전혀 흑룡골 주변의 마귀 성벽을 넘을 수 없다.
성갈란이 돌아서서 여운이 남아있는 전장을 살펴본다. 희생된 용국의 어수사들이 아직 차가운 시체로 남아있다. 그 외에는 곳곳에 흩어진 기계 부품들이 있다. 이번 전투에서 임복현이 맨 앞에서 돌진했다. 그의 지휘 아래 기계 군단이 책임을 졌다. 가장 힘든 공략 임무를 맡았다. 모든 기계계 어수의 파괴는 상당한 비용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 물자, 병력. 용국의 이번 전투는 막대한 소모가 있었다. 게다가 성갈란의 부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용조종 효과가 좋지 않아 이번 원정은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다. 사마의 비사문. 그는 소열념의 감정은 갑자기 멈췄다. 오직 그만이 비사문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사문의 음모가 나의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소열념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아들의 운명에 간섭할 수 없다. 이후의 날들 동안 인류와 마수는 냉각기에 들어갔다. 다음 날들의 인류와 마수는 냉각기에 들어갔다. 인류의 처지가 좋지 않고 마수도 마찬가지다. 현재 마수 진영의 4대 재앙은 하나만 남았다. 4대 요새가 모두 함락되었다. 리드오그는 아직 부상을 치료 중이다. 용왕의 용녀는 방금 영원한 밤의 군주에게 밀려났다. 자신을 강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반달 후 용국의 왕립 요양원에서 유리, 아의 몸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제 폐하, 미국의 여왕의 상처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었다. 약 반년 정도의 휴양이 필요하다. 눈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높은 확률로 영구 실명이다. 유리가 말을 마치자 성갈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병실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녀는 할 수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김성아를 보았다. 그녀의 눈을 감고 있는 붕대는 벌써 반달이 되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고름, 여전히 여러 개의 거즈를 더럽힐 것이다. 유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여제 폐하, 미국의 여왕은 계속 여기서 요양 중이다.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미국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만약 미국이 크다면 누군가 아가 병간호하는 동안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다. 그럼 나는 직접 군을 이끌고 북벌하겠다. 미국의 영토를 내 용국의 북부 지역으로 만들겠다. 유리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성갈란이 왕립 요양원을 떠났다. 근위대 복장을 한 마경신신이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경아, 오늘 하루 휴가를 주지 않았나?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나? 마경신신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솔직하게 말했다. 여제 폐하, 제가 당신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 집에 벼루를 좀 보러 가주실 수 있나요?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최근 반달 동안 그는 혼자서 답답해하고 있다. 집에서 마음이 무거운 것 같다. 그는 내가 걱정할까봐 항상 내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짓는다. 나는 그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당신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성갈란이 흑집부 방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집에서 반달을 지냈다. 녀석, 작은 녀석. 흑집부 후원에 있는 한 그네 나무 아래. 나는 나무 기둥에 기대어 반쯤 누워 얼굴에 푸른 수염이 자랐다. 사람들에게 다소 단정치 못한 느낌을 준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제 폐하. 나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눈동자 속에 드문드문 빛나는 별빛을 보았다. 성갈란의 출현이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이 나쁜 녀석, 너는 뭘 꾸미고 있는 거냐? 성갈란이 내 손을 잡아 나무 기둥에 눌렀다. 너는 여전히 내가 아는 그 초성우인가? 왜 내가 너의 눈에 예전의 투지를 볼 수 없는가? 나는 우울한 눈빛과 쉰 목소리를 가졌다. 너는 운명이라는 것을 말했지. 도대체 바꿀 수 있을까?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김성아의 두 눈이 실명한 것은 내가 처음 본 미래와 같아. 나는 시간선을 바꿨지만 인간은 바꿀 수 없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복잡한 표정이 나무 그늘에 가려졌어. 너는 다음을 걱정하고 있어. 오리크스는 네가 처음 본 미래와 같을 거야. 죽음으로 나아가. 나는 감정이 무너져 갑자기 성갈란해. 품에 머리를 묻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어. 바보야. 나는 너를 걱정하고 있어. 내가 본 미래 속에서 너는 이 용국의 여제 성갈란이야. 심장이 멈춰 내 품에 쓰러졌어. 나는 지금 매일 악몽을 꿔. 나는 두려워. 나는 정말로 무서워. 이것은 내가 성갈란 앞에서 무너진 첫 번째 순간이야. 나는 성갈란이 내 어머니라는 것을 모르지만 하지만 성갈란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 성갈란의 심장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품에 안고 있는 이유는 소년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성갈란이 손을 들었다. 내 엉망인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 먼저 울지마. 마경신신이 가까운 곳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여제 폐하, 벼루의 어머니라면 좋았을 텐데. 한때 용국의 첫 번째 천재로 불리던 소년. 이제는 매일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용국의 여제가 직접 위로하러 와도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저 나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다. 김성아의 연구 실명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계속 달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제는 즉시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꾸짖었다. 마수와의 싸움이든 여전히 운명에 맞서 싸우다. 한 사람의 힘, 결국은 부족하다. 나는 여러 번이 필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렀다. 그건 예전에 내 곁에 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염이 있었다. 사봉이 있었다. 성갈란이 내 머리를 힘껏 쓰다듬었다. 순간 내 마음은 구름을 뚫고 해를 본 듯했다. 이전의 불안과 걱정, 운명은 스스로 싸워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곁에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을 잊고 있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함께 영원산을 지키던 유봉사. 성갈란이 떠난 후 마경신신이 뛰어내려 내 곁으로 왔다. 성우야, 여제 폐하의 조언이 효과가 있었니? 육금, 미안해. 이 기간 동안 너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오늘 밤 내가 요리할게. 그럼 같이 하자. 나는 너와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 나는 마경신신의 잘록한 허리를 감싸고 나쁜 웃음을 지었다. 주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마경신 씨는 즉시 얼굴이 빨개졌다. 그냥 정상적인 요리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른 과정을 진행하자. 이어서 주방에서 가끔 들리는 소리, 냄비, 그릇, 팬 소리만 있는 게 아니야. 흙집부 문 앞에서 상관라는 떠나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고 있었다. 이 소리, 이게 자식, 방금 내 품에서 울고 있었던,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흥미를 보이다니, 어떻게 젊은 초성우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지?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상관라는 고개를 저으며 야란전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만약 미래에 내가 정말 심장마비가 온다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하나는 용국을 위해, 다른 하나는 분명히 너 이게 자식을 위해서겠지. 설마 내가 지난 생에 너에게 빚을 졌던 건가? 상관없어. 내가 상관란이 미래를 두려워한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발걸음을 멈췄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며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 반년 동안 인류와 마수는 암묵적인 규정을 정한 것 같다. 양측은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했다. 주로 휴식과 회복에 집중했다. 기력을 모으고 힘을 기르다. 내일은 마경신 씨과 결혼 1주년 기념일입니다. 운명의 톱니바퀴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음날 나는 캐주얼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흙집부를 떠났다. 신을 삼키는 열반봉황을 소환해 공간 이동을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용은시 위에 나타났다. 차가운 숨결. 착륙했다. 신을 삼키는 열반봉황이 마경 가문에 착륙할 준비를 할 때 내 공군통신대지가 초조한 구조 요청 소리를 전해왔다. 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의 요새가 마수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내 첫 반응은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명 요새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용국의 국경 공역이 더 안전하다. 그리고 니드오그기아의 마수 대군, 오랫동안 인족의 영공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전류가 흐르는 휘전통신기에서 전투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용의 울음, 순종 용족 마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전원 명령을 들으라. 요새를 사수하라. 나는 최대한 빨리 도착할 것이다. 나는 신입 파괴를 위한 불사조의 비행 방향을 바꿀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시간이 정오가 되었다. 마경량삭은 정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며 여동생, 성우는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 아마 다른 일 때문에 지체된 것일지도. 마경신 씨는 기다리는데 가장 능숙하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기다렸다.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을 기다렸다. 이때 망룡진이 서재에서 나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방금 전에 공군본부의 여명 요새, 마수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이번 마수는 매우 특별하다. 어쨌든 딸아, 걱정하지 마. 우리는 용국 공군을 믿어야 해. 동시에 용국 공역에서 여명 군단이 주둔한 여명 요새가 전장이 되었다. 나는 전장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칠흑 같은 천둥구름 바다속에서 피처럼 붉은 드래곤의 눈들이 살기를 발산하며 반짝였다. 이 기운은 확실히 순수한 드래곤의 힘이다. 니드오그만으로는 순종 드래곤 혈통을 창조할 수 있는 마수를, 니드오그 자신도 순종 드래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용왕의 용녀를 포함해 그들은 단지 겉모습만 있을 뿐이다. 혈통은 최상급 마종이다. 단장, 그 녀석이 또 부딪혀왔다. 드래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이 짙은 녹색 비늘로 덮인 거대한 드래곤. 구름바다를 뚫고 나와 큰 입을 벌려 요새의 반을 물어들었다. 모두들 침착해라. 지원군이 곧 도착할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 나는 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마신의 눈을 열었다. 독침염용 1단계 성체 SSS급 짐승 능력 만독번심. 이 독침염용의 뒤에는 또 한 무리의 소년 체급의 거대한 용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영역을 동원해 신을 삼키는 열화의 봉황으로 공간 절단을 시작했다. 니우곡된 공간의 힘이 독독을 가로질렀다. 염룡의 몸이 몇 개의 용비늘을 뒤집었다. 나는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 약한 용들, 니드오그와는 관계가 없다. 내 공격이 용녀의 보호를 발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용국 공군의 다른 군단이 지원하러 오는 중이었다. 내 통신대지에서 공군의 대장 6명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단장, 15분만 버텨라. 지원군이 도착할 수 있다. 매초가 큰 위기다. 독침염룡의 등급은 1개 성체에 도달했다. 이는 1개 전함체의 마수에 해당한다. 순수 혈통의 용족 혈맥의 이 점을 바탕으로 심지어 한 마리 재앙에 맞먹을 수 있다. 한편에 가슴 뛰는 공중전이 시작되었다. 내 얼굴은 극도로 심각해졌다. 반년이 넘었다. 나는 아직 용의 힘반격의 부정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용을 다룰 수 없는 용사 자신은 너무 큰 제약을 받았다. 정군이 진을 쳤다. 명심하라. 우리의 임무는 시간을 끌어내는 것이다. 대군의 지원을 기다린다. 나는 명왕 두루마리를 소환했다. 망령의 힘을 다룰 때 내 영혼은 여전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 욕망의 용녀와의 전투. 내 영혼은 전에 없는 중상을 입었다. 망령의 서적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명왕 두루마리를 사용하더라도 영혼에 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마법 구속의 신이 진 계시. 수많은 불타는 망자의 불꽃으로 이루어진 혈색 사슬. 독침염룡의 몸을 억제하고 묶다. 전원 공격. 그것에게 숨쉴 틈과 반격의 기회를 주지 마라. 여명 군단의 2000명이 전사. 각자의 본명 수호수를 소환하다. 각자의 비장의 전투 기술을 사용하다. 먹구름이 흔들리며 응집할 수 없는 전투 기술. 독침염진의 머리 위를 덮다. 나는 항상 독침염진을 주시하고 있다. 나는 잘못 보지 않았다. 나는 잘못 보지 않았다. 정말로 순수 혈통의 용족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강력한 저항력과 방어력을 가질 수 없다. 그것, 그리고 그들.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6개월 넘게 이어진 평온한 삶이 악에 의해 용의 침입으로 완전히 깨졌다. 이 드래곤들은 마수 진영과 니드오그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이다. 경계의 저편에서 온 것인가? 내가 아는 정보는 부족하다. 무분별한 추측은 헛수고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샤마 제국의 범비 신전은 암투가 일고 있다. 샤마의 야수 제왕 비사문이 앉아있다. 권력을 상징하는 왕좌에 다시 눈을 뜰 때까지
늙고 창백한 얼굴 위에 이미 부패한 기운이 가득한 용의 눈이 드러났다. 한 사람의 몸은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 너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소년의 주목을 끌어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내 곁으로 유인해라. 왜 꼭 초성해야 하는가? 부패한 용왕의 목소리는 탐욕의 욕망을 감추기 어렵다. 그의 육체 때문에 나를 진정한 용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 나는 너에게 무한한 생명을 줄 것이다. 용의 눈이 꺼졌다. 비사문의 눈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한마디로 정해졌다. 비사문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다. 유일한 직책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불사의 야수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 단장, 우리의 공격은 전혀 그의 용빈을 방어를 뚫을 수 없다. 큰일이다. 또 용의 숨결이다. 모두 빨리 피하세요. 아니, 늦었다. 용국 공중의 여명 요새가 흔들리고 있다. 독침화염 용이 여명 군단의 맹공격을 견딘 후 단지 몇 개의 용비늘이 떨어졌을 뿐이다. 그것이 머리를 들고 목이 움직인다. 이것은 용의 숨결을 모으는 리듬이다. 조준점이 여명 요새에 고정되었다. 단장,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단장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바람의 신수를 발동한다. 뒤에서 두 쌍이 열한 날개가 펼쳐진다. 영문 토템이 열리다. 한 줄기 맑은 봉황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운다. 신을 삼키는 열반의 봉황이 빛으로 변해 내 몸에 스며든다. 나는 공간의 법칙을 왜곡해 순간 이동한다. 독침불꽃 용의 머리 위에 나타난다. 잠금을 해제한다. 손목이 떨리며 신용락이 손에서 빠져나간다. 독침불꽃 용의 목을 감싸고 있던 것이 빠져나온다. 내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다. 이어서 일곱 구멍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용의 힘의 반작용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족의 보물을 사용하면 배가 되는 반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나는 신용락을 쥐고 용의 숨결 방향을 강제로 바꾼다. 용의 숨결이 허공에 떨어져 구름을 뚫고 나간다. 더 높은 하늘을 향해 쏘아진다. 이번에 내가 나선다. 전체 여명 요새를 구했다. 동시에 독침불꽃 용을 화나게 했다. 독침불꽃 용이 분노의 포유를 내지른다. 용의 몸이 흔들린다. 나는 입에서 피를 뿜으며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떨어지는 순간 내 마신의 눈이 포착했다. 독침불꽃 용의 악취나는 입, 재미있는 미소를 띠며 용의 영역이 펼쳐졌다. 독수늪. 이것은 독침불꽃 용의 영역의 힘이다. 온 하늘이 마치 한 조각에 잠겨있는 듯 끈적끈적한 도관계 늪 속에 나는 바람의 신술만으로는 도끼의 침입을 막을 수 없다. 범인의 몸은 부패의 피부가 녹아내리고 떨어져 나간다. 독침불꽃 용이 큰 입을 벌릴 때, 나를 한 입에 삼킬 준비를 할 때, 한 줄기의 바람을 가르는 화살이 날아왔다. 이 화살은 월신의 힘을 담고 있다. 독침불꽃 용의 험악하고 거친 옆 얼굴을 스쳤다. 육금, 너는 어떻게 여기 왔니? 어쨌든 기념일은 함께 보내야 해. 달신 형태의 마경신신이 허공에 서 있다. 이 순간에 마경신신은 차가운 얼굴로 화가 가득 차 있다. 결혼 1주년 기념일. 이들 침입한 용국 공역의 악령들 때문에 망쳤다. 독침 활용의 옆 얼굴 상처가 순간적으로 치유되었다. 분노한 용의 눈이 마경신신의 모습을 다시 조준했다. 감싸고 있는 용의 불꽃이 허공에서 휘둘렸다. 공간이 찢어지며 바람의 칼날이 날아다녔다. 마경신신은 민첩한 이동으로 독침 활용의 맹렬한 공격을 피했다. 레이 형, 나는 짐승 소환 문장을 열었다. 레이한 성기린이 구름을 뚫고 분노의 눈빛을 발산했다. 흰 공유와 영문 토템이 동시에 열렸다. 나는 봉신술을 바탕으로 성광기린 문신을 적용했다. 여명군단의 장수들이 고함쳤다. 단장이 또다시 번개를 잡았다. 나는 구름을 뚫고 검은 번개를 움켜잡았다. 기린의 분노 성창 복명섬. 열반의 봉화와 공간 법칙이 하나로 합쳐졌다. 번개가 내 손에서 추상파의 긴 창으로 변했다. 허리와 복부에 힘을 주고 팔을 휘둘렀다. 번개 긴 창이 구름을 뚫고 강하게 관통했다. 독침담 용의 머리에 꽂혔다. 독침담 용이 구름 바다에서 구르며 용의 눈에서 시큼하고 아픈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린의 분노 성창 복명섬. 기린 혈통과 봉황 혈통이다. 완벽하게 융합된 조합 전투 기술. 이 한 방은 거의 내 영역을 3분의 2나 빼앗았다. 숨을 고르는 사이에 나는 마경신신의 곁으로 갔다. 육금, 내가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니? 여기 왜 왔어? 착해. 말을 잘 들어. 너 먼저 돌아가. 이번에 여명군단이 맞닥뜨린 적은 평범한 마수들이 아니다. 오히려 온몸에 악의 기운이 가득한 순종진흙족이다. 나는 용을 다룰 수 없다. 나 자신도 이 위기에 대처할 자신이 없다. 더군다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라고 말했잖아. 이 악령이 우리의 기념일을 망쳤으니 나는 반드시 그것을 죽여야겠다. 마경신신은 월신공을 꽉 쥐었다. 주변의 분위기가 굳어졌다. 그녀의 두 눈은 불안과 분노를 반사했다. 나는 아예 눈을 마주칠 수조차 없었다. 용을 죽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내 말을 들어봐. 먼저 집으로 가자. 나는 극력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나는 극력으로 설득했지만 이미 늦었다. 번개창이 드래곤의 힘을 더해 맹렬한 공기를 찔렀다. 육금, 빨리 피해. 나는 강제로 공간 법칙을 왜곡했다. 마경신신과 함께 어렵게 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드래곤의 힘의 파동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급히 신기계열의 금지된 성배를 소환했다. 시들어가는 마법의 어두운 주수. 동시에 마경신신은 호흡을 조절하며 혈월 형태로 들어갔다. 눈에 강한 적개심이 떠올랐다. 활을 휘어 화살을 장전했다. 피처럼 붉은 월신의 활은 활시위를 당기기 힘들었다. 마경신신은 두 손으로 활시위를 당겼다. 오같은 발바닥을 들어 활대에 지탱했다. 별빛 마법의 혈연 월신의 화살. 화살은 시들어가는 마법이 담긴 어두운 주수와 함께했다. 독침연룡을 향해 함께 몰려들었다. 이것은 흑주포 부부의 연합 공격이다. 별 영혼족과 흑별 영혼족의 힘의 근원을 상징한다. 폭발. 흑백 마법은 수은처럼 웅장하게 퍼져나갔다. 연기가 서서히 거치자 내 마신의 눈이 순간적으로 충혈되었다. 젠장. 용족의 혈통은 정말 너무 과도하다. 잘라야겠다. 독침연룡이 연기 속에서 튀어나오며 반쪽 얼굴이 이미 무너졌다. 화가 난 그는 용의 힘으로 순식간에 하늘을 뒤집었다. 입을 완전히 벌렸다. 팔 큰일 났다.
단장이 용에게 잡아먹혔다. 나는 피할 틈도 없이 독침염 용에게 한 입에 삼켜졌다. 성우, 마경신 신의 심장이 경련을 일으켰다. 내가 삼켜지기 전에 그녀를 보냈다. 독침염 용의 공격 범위 밖으로. 순간적으로 마경신 씨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주저없이 독침염 용을 향해 나아가 내 그림자를 쫓았다. 이로써 흑집부 부부는 모두 용의 배속으로 들어갔다. 독침염 용은 만족스러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이제 샤마 제국으로 날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부패한 용왕이 맡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악용, 멈춰라. 공군 대장이 공격해온다. 윤명효는 용국의 사성 중 하나인 불사의 주적을 조종하고 있다. 홍련 영역을 해방하라. 눈앞에 이 구성의 수호사제를 바라보며 독침염용의 송곳니는 격렬의 차가운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악령의 몸속에서 나는 빠르게 하강했다. 공기에 노출된 상처, 독소의 침입을 견디기 힘들었다. 힘이 다할 즈음 나는 수호사자 문장을 열었다. 이니, 금기 성배와 강한 공명을 일으켰다. 검은별 영혼의 여왕 웬디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내가 곧 계곡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부드럽지만 차가운 품에 떨어졌다. 이니, 중요한 순간. 역시 너야. 성우, 나는 정말 이호칭이 싫어. 알겠어, 이니. 웬디니가 붉어졌다. 나는 웬디니의 품에서 뛰어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있는 곳은 거대한 어둠의 요새처럼 보였다. 요새의 천장은 얽히고 설킨 용의 뼈였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독침담 용의 배속 깊은 곳이다. 여기는 독침염진의 주머니가 아니다. 오히려 울림의 공간이다. 울림의 공간은 순수 혈통의 용족이 복식으로 사용하는 용의 불꽃을 내뿜는 특별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소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아하니 독침염용은 나를 죽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뒤에 더 강력한 악령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질문이 맴돌고 있다. 성우,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른다. 웬디니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마음속의 원망을 억누른다. 주인, 우리는 이전에 약속이 있었다. 너는 네가 90성 주수사로 승진하면 나와의 혈계약을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를 떠나게 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약속한 적이 있다. 내가 빚을 지지 않았으니 웬디니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너는 혈계약을 해제해라. 나에게 자유를 돌려줘. 이제부터 너와 나 사이에는 간섭하지 말자. 잘 지내고 잘 헤어지자. 웬디니는 이별의 말을 했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바래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앞에 공경에 처한 소년을 바라보았을 때 냉담한 마음이지만 연민의 물결이 일어났다. 그녀가 나를 따르던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모르게 떠나려는 마음속에서 아쉬움이 생겼다. 좋아. 나는 너와 혈계약을 해제한다. 나는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다시 한번 웬디니의 심정을 강타했다. 이 남자, 정말 나를 놓아주고 싶어한다. 그의 행동을 보니 확실히 야수 조련사와 야수의 혈계약 해제 절차 의식이다. 나는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나와 그 사이의 유대감,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웬디니는 한쪽에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피를 토하며 몸이 비틀어졌다. 웬디니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드러났다. 그녀의 진정한 내면 세계를. 초성우, 웬디니가 나를 부축하며 초조하게 외쳤다.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 용의 힘이 반작용했다. 웬디니는 어쨌든 흑성용족의 여왕이라 즉시 이해했다. 어쩐지, 너 좀 버텨줘. 내가 먼저 너를 이 끔찍한 곳에서 데려갈 방법을 생각할게. 여기는 독침불용의 위장이 아니야. 나는 소화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공기 중에는 순수한 용의 힘이 가득해. 그것은 내 상처를 통해 혈관과 장기로 스며들 거야. 이는 용의 힘 반작용 증상을 악화시킬 거야. 성우야, 너 버텨. 절대 죽지 마. 혈계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어. 네가 죽으면 나도 살 수 없어. 웬디니는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찾았어. 나를 구할 이유로 스스로를 설득했어. 이 기운은 다이애나. 웬디니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어. 성우야, 마경신 씨는 강제로 혈월 형태에서 빠져나왔어. 인간의 몸이 도끼와 오염에 감염되어 피부가 썩고 고름이 흐르기 시작했어. 그녀의 수호수 만월 여왕 에이미스가 통제를 잃었어. 신 다이애나의 신의식 때문에 에이미스의 육체를 차지했어. 다이애나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몸을 살폈다. 몸의 피부가 갈라지고 마법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저에는 기쁨과 흥분이 흐르고 있었다.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섞여 있었다. 이 육체의 강도는 겨우 버틸 수 있을 뿐이었다. 내 신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애야, 이 몇 년 동안 내 영혼의 거처를 제공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 육체를 키워줘서 고마워. 다이애나는 마음 깊이 마경신 신에게 감사했다. 그녀의 자녀 영혼은 마경신 신의 영혼 안에서 연명하고 있었다. 신신의 영혼 안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아이미스는 마경신 신의 보살핌 아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 3단계의 짐승 황제의 몸에 도달했다. 이것은 다이애나에게는 겨우 합격한 육체의 용기였다. 이 순간 웬디니와 다이애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원한과 옛 원한이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채워진 원 웬디니, 결산해보자. 다이애나, 너는 이미 내 손에 죽어야 했어. 오늘까지 살아있게 해준 것에 대해 무릎 꿇고 나에게 감사해야 해. 별정족과 흑별정족의 원한, 그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심지어 나와 마경을 강가했다. 신신의 존재가 큰 싸움을 일으켰다. 또 한 번이 정면 충돌, 두 사람의 주먹이 부딪혔다. 이 말을 맞대고 마법의 소모가 거의 남지 않았다. 웬디니, 우리가 뭔가를 강가한 건 아닐까? 안 좋아. 소송호. 웬디니가 이성을 되찾고 걱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아가씨. 다이애나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마경신 신의 모습을 급히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독가스로 가득한 진흙탕에 집중되었다. 이 순간 온몸에 독창이 가득한 마경신 신. 거의 기절할 듯한 나를 업고 이 어둠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성우, 버텨.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서 데려갈게. 다이애나가 감동했다. 이 소녀의 무한히 순수한 영혼에 감염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웬디니는 침묵에 빠졌다. 소년이 겪은 고통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하나는 성령족의 달신이다. 두 사람은 물과 불처럼 서로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순간 두 사람은 젊은 부부를 걱정하고 있다. 마경신 씨는 이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직 몸의 각 부위에 유일한 명령을 전달할 뿐이다. 그것은 나를 얻고 용의 배에서 떠나는 것이다. 여기서 한 초라도 더 있으면 내 몸과 영혼이 동시에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고 머리 위에 용골이 삐걱거렸다. 마경신 씨의 가벼운 몸이 마치 깃털처럼 온몸이 날아갔다. 마경신 씨이 힘겹게 일어났을 때 독소는 이미 내장을 침범했다. 목과 목덜미에 부풀어 오른 혈관은 소름 끼치는 시퍼런 보라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보니 다시 처음의 출발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는 이전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음을 의미했다.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반드시 절망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직 마경신 씨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다. 오직 결코 꺼지지 않는 강인함만이 있었다. 웬디니와 다이애나의 시선 아래에서 마경신 씨는 다시 상태를 일으켰다. 형편없는 내가 같은 길을 밟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운이 더 나빠져 몇 걸음 걷자마자 허리케인에 휩쓸려 출발점의 진흙탕에 넘어졌다. 용국 공역에서 독을 품은 불이용이 맞서고 있다. 용국 공군 주력 부대의 포위망. 6명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사의 주적을 조종하며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독침의 불꽃 용의 배를 가리기 위해 흑집부 부부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독침의 불꽃 용은 반격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빨라졌다. 그러면 용의 배속은 자연스럽게 붕괴될 것이다. 지진,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의 효과. 마경신 씨는 또다시 일어나지만 두 팔에 힘을 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내 옷깃을 윗니로 꽉 물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 장면을 본 웬디니와 다이애나는 이미 힘들어졌다. 마지막 주먹을 두 사람 모두 완전히 휘두르지 못했다. 대신 동시에 마경신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경신 씨는 힘이 다해 진흙 같은 독에게 쓰러졌다. 혼수 상태인 나는 그녀의 곁에 누워 있었다. 부부 두 사람은 비극적이고 애절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너희 둘, 잘 들어. 갑자기 나는 독의 늪에서 기어나왔다. 손등의 야수 문장이 별빛처럼 반짝였다. 방금, 너희는 충분히 싸웠겠지. 별 영혼족과 검은 별 영혼족의 원한.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내가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불만을 표했다. 너는 한 인간에 불과해. 네가 뭘 안다고. 우리 두 부족 간의 증오. 너 같은 어린애가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좋아. 너희가 몇 마디 더 강하게 말하게 해줄게. 화제를 바꾸자 내 눈에서 칼처럼 날카로운 차가운 빛이 터졌다. 다음은 너희 둘이 무릎 꿇게 할 거야. 별 영혼 여신의 탄생을 맞이하라. 온몸에 신비롭고 기묘한 금색 요가 감돌았다. 머리 위에 무수한 신비로운 원리의 마법이 떠올랐다. 금기 성배와 달신의 활이 내 가슴 앞에 떠 있었다. 나는 주문을 외워 연금술을 시전했다. 용의 배속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다. 녹이다. 해체하다. 재조합하다. 융합하다. 내 눈 깊은 곳에는 완벽한 연금술 공식이 비치고 있었다. 금기 성배 신궁의 맑은 영일금기 신궁의 금단의 화살. 영일금기 신궁의 금단의 화살이 우르릉 울렸다. 실험 성공. 연금술 폭발. 독침불꽃 용의 몸이 움직이며 배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뼈와 살이 찢어졌다. 폐허처럼 부서진 진흙의 배속. 웬디니와 다이애나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공중에서 온몸이 빛나는 별빛의 여신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투명한 빛의 날개가 펼쳐졌다. 나는 땅에 누워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내 말이 맞아. 육금, 단순히 내 아내가 아니야. 나와 함께 싸우는 동료이기도 해. 마경신 씨는 왼손에 밤처럼 검은 화살을 쥐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나처럼 순백의 긴 활을 들고 있었다. 웬디니의 부풀어 오른 얼굴은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무게마법 성기 금단의 화살이다. 다이애나의 피가 끊임없이 흐르는 입술 끝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정말 믿기 어려워. 무게마법 성기, 기월신궁, 별정족과 흑별정족의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바로 무게마법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무게마법은 최고 수준의 별정 마법이다. 누가 무게마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두 종족을 통합하는 별정 여신이 된다. 이 순간 지구인족의 마경신 신이 무게마법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다이애나와 웬디니의 눈 속에 충격을 제외하면 남은 것은 풀 수 없는 부러움과 질투뿐이다. 두 분,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내 목소리가 용의 배속에서 울려 퍼진다. 이 두 사람은 하늘과 땅을 상대로 서로 음모를 꾸미고 싸운다.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흑집부가 두 부족 간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자가 된다. 육금, 나는 큰 소리로 외친다. 마경신 신이 찬란하고 화려한 눈을 뜬다. 눈동자 속의 연못은 한 줄기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 듯하다.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다. 개미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다이애나와 웬디니를 스쳐보며 즉시 활을 당긴다. 맑고 깨끗한 영혼이 광활한 듯한 무게마법을 발산한다. 손가락이 약간 힘을 주어 마음대로 활시위를 당긴다. 손가락이 약간 힘을 주어 마음대로 활시위를 당긴다. 무영의 어둠의 화살.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다. 화살이 공중을 가르다. 무게마법이 바다처럼 넘실거리다. 웅장한 별의 영혼 서사시. 이 순간 그녀는 유일한 별의 여신이다. 두 부족의 통치자들은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부러움이 남았다. 그리고 만년의 전통을 지켜 그녀를 위해 봉사해야 했다. 그들이 1000년 동안 싸웠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게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경신 신이 바로 그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다. 방금 별의 여신이 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활을 당겨 악의 거대한 용의 몸을 관통해 나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때 독을 품은 불꽃 용의 배가 갑자기 부풀어 올랐다. 점차 투명한 색의 무게마법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부풀어 오른 배가 갑자기 폭발했다. 독침염룡의 배가 쭈글쭈글하게 움푹 들어갔다. 상태가 무기력해 보이더니 순간적으로 많이 늙어 보였다. 장군, 그것은 흑집 부인. 우르르 쾅쾅한 번개 구름 위에 별의 여신이 공중에 떠 있었다.
온몸에서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왕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경신신이 다시 한번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았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독침염룡이 민첩하게 반응했다. 용의 몸이 비틀거리며 겨우 다가오는 화살을 피했다. 독침염룡이 자랑스럽게 웃음을 드러냈다. 용의 발톱을 휘두르다 마경신신을 찢어버리려 했다. 이것은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의 메아리다. 갑자기 하늘 위에 수많은 얽히고 섞인 빛의 점들이 나타났다.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동공이 떨렸다. 무수한 별들이 떨어져 만개의 화살로 변했다. 니우곡대고 튕겨지며 우회하는 곡선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괴한 경로를 그리다. 별들의 메아리 화살, 바람을 뚫고 메아리 치는 순간 별들이 폭격할 때 다이애나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비록 지구의 차원 장력이 무속성 마법의 한계를 제한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기세와 느낌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극치다. 웬디니가 감복했다. 뿌리도 생명도 없는 무속성 마법. 과연 내가 집착하는 꿈이다. 만질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무속성 마법이 속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반대다. 무속성 마법은 모든 속성을 포괄하는 전속성 마법이다. 별들의 메아리 화살이 독침화염룡에게 모두 명중했다. 피가 강처럼 흐르는 상처가 보인다. 모든 속성의 마법 효과. 나는 다이애나의 다나와 웬디니의 표정 변화를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표정 정말 멋지네요. 마경신신은 망각 상태에 들어가 전투 의지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빛의 날개를 펼치며 순간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독침염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용이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장군, 흑집 부인이 돌진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할까요? 육명류는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연꽃의 지옥불을 피우세요. 정군, 명령을 들으세요. 따라가세요. 육명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하지 않았습니다. 흑집 부인이라는 네 글자. 대신 즉석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야란 근위대 상관란 대인을 따르세요. 악령을 처치하세요. 존경은 힘을 통해 얻어진다. 한때 마경신신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녀의 가장 큰 정체성은 흑집 부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가 제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그녀의 성을 잊게 만듭니다. 이 순간 전장위에서 그녀는 야란 근위대 마경대인이다. 잠시 휴식을 취하니 체력이 조금 회복되었다. 봉심리가 다시 열렸다. 마신의 눈이 독침염룡을 잠금하고 그 혈량을 읽는다. 순수 혈통의 용족이 또 어떤가? 내가 너를 정복하는 모습을 봐라. 용을 처치하는 것은 용사로서의 진급의 지름길이다. 이는 용사들이 어둠으로 나아가는 편향이다. 한때의 용왕제사에서 상관람과 초열, 염도 여러 번 이런 위협을 잃은 적이 있다. 내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인은 부모의 뒤를 따르는 것 같다. 용을 처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상관란이 오고 있으며 나를 막으려 한다. 전투의 전개에 따라 독침염룡은 무속성 마법에 대항하기 어렵다. 공군 장교들의 맹폭과 함께 마경신신이 또 다시 날카로운 화살을 쏘았다. 소환이 말하길. 독침염룡이 피할 틈이 없었다. 소혜이가 말하길. 강력한 무게 마법의 힘을 담고 있다. 화살이 그것의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췄다. 진흙 눈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며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쉰 목소리에 용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찢어버렸다. 육명효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정군, 명령을 들으라. 마지막 일격. 모든 조련사가 동시에 자신의 영역을 비웠다. 각자의 본명 조련수를 이용해 힘을 모으고 비장의 기술을 준비했다. 독침염룡이 위기의 본질을 감지했다. 그것의 눈에는 불만의 태각 위지가 스쳤다. 독침염룡이 특별한 용의 울음소리를 냈다. 이 울음소리에는 잔인한 명령이 섞여 있는 듯했다. 잠시 사이에 독침염룡을 따르던 모든 소년들이 거대한 용으로 변했다. 모두 진흙 몸에 얽혀 동시에 자폭했다. 자폭으로 발생한 진흙의 힘에 잠물들은 사람을 독침염룡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게 한다. 한 줄기 용의 그림자가 조용히 스며든다. 산처럼 두꺼운 칠흑 같은 구름 바다. 독식염진이 온몸의 중성을 끌고 부서진 용의 몸이 힘겹게 날아간다. 봉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만장 위 황홀한 빛이 먹구름을 쫓아내고 공간의 힘이 천지를 뒤바꾼다. 신을 삼키는 열반의 봉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른다. 독침염룡이 멍해진 순간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공중에서 그 뒤에 나타난다. 용을 처치하기 전이 흥분. 내 눈에 가득 찬 사리가 생겨나게 한다. 입꼬리가 사악한 곡선을 그린다. 나 자신도 왜인지 모르겠다. 용을 처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 피를 끓게 한다. 신목이 열리다. 나는 손에 프레야의 성시파마검을 쥐고 있다. 귀신 신하의 팔에 반짝이는 성스러운 빛의 기린 문신이 추가되었다. 홀리텐 슈라 슬래시. 휘파람을 부는 검의 위도는 천사의 힘과 슈라의 힘을 더합니다. 독화룡은 용의 힘을 이용해 공기의 흐름을 왜곡시킨다. 기압 차이를 이용해 용의 몸을 조정하며 첫 번째 검을 간신히 피했다. 나는 두 손으로 검을 쥐고 정신력을 미친 듯이 소모하며 다시 검을 휘둘렀다. 두 번째 검. 내 머리 위에는 약한 전기기 토끼가 누워 있습니다. 전기 귀여운 토끼가 나를 위해 연속으로 4번이 대형 기술을 새로 고쳤다. 불행히도 이 4개의 검은 독염룡에게 간신히 피해졌습니다. 독화염룡이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어리석은 용. 내 모습이 마치 사본과 겹치는 것 같았다. 신을 삼키는 열반의 봉황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공간 법칙을 강제로 수정했다. 독침불꽃 용이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죽음의 위협이 온몸을 감쌌다. 순간적으로 동남서북 4방향이 나타났다. 갑자기 무색무형의 공간 이동 소용돌이가 나타났다. 독화염룡의 모든 탈출로를 차단하세요. 4개의 거대한 검의 위지가 공간 소용돌이에서 튀어나와 독화룡을 공격했습니다. 방금 빗나간 4개의 검은 사라지지 않았다. 독침불꽃용은 피할 수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4개의 검의 위도가 내 몸과 영혼에 주입되었다. 소성우의 작은 농동. 상관란의 목소리가 결국 한 발 늦게 도착했다. 독침담용이 마지막 생명을 잃었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며 명부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밤의 기린이 달려온 상관란. 체내의 영역이 부족해 나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마침 상관란의 품에 떨어졌다.
떨어지는 독침담 용을 주시하다. 반짝이는 먹색 광채를 가진 용수의 결정액이 그녀의 손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상관란의 품에서 내려오며 마음속 충격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정말로 용을 처치했다. 왜인지 모르겠다. 용을 처치한 후의 기분은 매우 특별하다. 이런 손에 익숙한 쾌감.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시선은 다시 계속 떨리는 내 손에 떨어졌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용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용을 죽이는 동작, 표정, 힘을 주는 기술, 완전히 숙련된 기술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순간 혈색 사막은 용왕에게 갇혀있다. 제4포로의 우리 안에 있는 종말의 용왕. 용의 심정시계와 용의 별 동공을 즐겁게 가지고 놀며 밝은 빛을 발산하고 있다. 성우, 용을 죽이는 느낌은 분명 익숙할 것이다. 너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다. 흥분해서 떨고 있다. 용족의 왕위, 본래 수많은 종족의 시체 위에 세워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상관란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방해했다. 처음으로 용을 죽이는 것, 어떤 기분인가? 이런 기분은 매우 신기하다.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갑자기 멈칫했다. 여제 폐하, 왜 내 몸 안의 용, 힘의 반작용이 많이 줄어들었지? 맞아. 용을 죽이는 것이 정말로 용의 힘 반작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용을 처치하는 부작용은 힘의 반작용보다 훨씬 무섭다. 방금 너를 막으려 했어. 내가 이전에 걸었던 잘못된 길을 다시 걷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 머리 위에 위구심이 떠돌고 있어. 어떤 잘못된 길? 드래곤의 힘의 반작용이 줄어들었으니 그럼 드래곤의 호흡을 시도해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드래곤의 호흡 상태에 들어갔다. 피부에서 자주색과 검은색의 드래곤 비늘이 돋아나고 이마에 드래곤 불이 자랐다. 너무 불편해. 호흡의 리듬을 전혀 조절할 수가 없어. 나는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참고 있었다. 겨우 3번이 드래곤 호흡을 유지한 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이것이 용을 처치하는 첫 번째 부작용이다. 너의 드래곤 호흡의 리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너가 오랫동안 드래곤 전투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두 번째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가 너의 그림자 마법 드래곤을 한번 봐야 해. 내 시선이 그림자 마법 드래곤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쳤다. 여제 폐하, 이런 기분, 냉정해져야 해. 상관란이 손을 들어 내 떨리는 어깨를 눌렀다. 내 동공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어둠의 마법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 자신이 두렵다. 어둠의 마법용은 내가 어릴 때부터 기른 용이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 수없이 많은 생사의 고비를 함께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어둠을 바라볼 때, 마법용을 바라볼 때 내 눈이 붉게 변했다. 지금의 나는 방금 용을 처치한 그 손이 무의식적으로 올라갔다. 상관란의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용을 처치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다. 용을 다루는 자로서 너는 심지어 자신이 기른 용에게 살해를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용 처치의 두 번째 부작용이다. 나는 급히 정신력을 차단했다. 설아, 돌아와. 어둠의 마법용은 매우 순종하게 내 용의 문장으로 돌아갔다. 내 죄책감은 마치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온다. 방금 설아에게 살해를 품었더니 상관란이 위로했다. 용을 잡는 것은 용사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너는 이 잘못된 길에서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 다음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다. 내가 듣고 난 후 무거운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상관란의 손에 있는 용수정액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여제 폐하, 독침염용의 수정액, 짙은 악의 기운이 퍼져 있다. 이것은 악성용이다. 왜 나타났을까? 세상에 다른 성체급 악성용이 있을까? 설마. 상관란이 내 표정을 즉시 이해했다. 너는 의심하고 있다. 용왕제가 재개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4대 용맥은 파괴되지 않았다. 용왕제는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 용왕제를 재개하다. 다른 방법은 없다. 없다. 상관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는 독침불룡룡의 출현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용왕제전 제시작의 전적. 하지만 세상에 갑자기 악의 순수 혈통 용족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인류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재앙이다. 상관란은 용수정액을 쥐고 깊은 걱정을 드러냈다. 왜? 갑자기 용왕제전 제시작보다 더 나쁜 예감이 들었다. 이번 공중전의 승리에서 가장 큰 공로자는 마경신신이다. 무게마법을 깨달아 별정령 여신이 된 마경신신.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조련사가 아니다.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 게다가 이 카드의 힘의 근원은 지구를 초월한다. 더 높은 차원의 문명에서 온. 그녀는 이 힘을 개발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웬디니와 다이애나가 싸움의 의미를 완전히 잃었다. 각각 나와 마경신신 이 젊은 부부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 흑집부의 마경신신이 꿈에서 깨어났다. 모든 관절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여섯, 너 깨어났구나. 축하해. 무게마법을 깨달았다. 나는 너를 여신폐하라고 부르고 싶다. 여신폐하는 별 영혼 여신에 대한 존칭이다. 가문 규칙에 따라 달의 신 다이애나와 흑별여왕 웬디니, 마경신신도 이렇게 불러야 한다. 결국 누가 무게마법을 다루느냐에 따라 누가 별 영혼 혈통의 유일한 최고신이 된다. 설령 마경신신이 인족 혈통이라 하더라도 이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마경신신은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독침불룡룡과의 전투 과정을 되새기고 있다. 갑자기 마경신신이 생각해냈다. 뭘 급히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다. 11시 반. 아직 자정이 지나지 않았다. 즉, 오늘은 여전히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일이다. 마경신신의 눈에 빛이 난다. 그녀는 모든 여자아이들처럼 이런 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얼굴이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말했다. 원래는 너를 체화천주로 휴가를 데려가려고 했었다. 아쉽게도 그 악령에게 방해받았다. 성우, 기념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과 의식이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마경신신이 내 가슴에 기대어 머리를 살짝 치켜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내 쇄골에 가볍게 입맞춤했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아랫배에서 불길한 열기가 일어났다. 육금, 너가 배고프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나는 배고프지 않아. 부부 사이의 눈빛 교환. 그로 인해 수줍은 암묵적인 이해가 생길 수 있어.
나는 망용신 신을 단호하게 안고 침대에 올렸다. 그리고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 망용신 씨는 눈을 감고 얼굴이 빨개지며 웃음을 참았다. 얇은 천이 천천히 떨어지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은 벽에 비춰졌다. 다음날 밤, 야란전에서 상관라는 가끔 옆에 있는 망용신 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 아이 오늘 기분이 정말 좋네. 피부가 더 부드러워졌다. 역시 행복한 결혼이야말로 여자의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상관라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초열염의 얼굴이 떠올랐고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더러운 남자. 하하, 상관란의 시각에서 그녀의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고 많은 고난을 겪었다. 지금까지 그녀와 남편 사이에는 풀리지 않는 마음의 결이 남아있다. 전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재혼혈의 대제사장 상관천이 대전으로 들어선다. 이제 이윤국의 공주는 더욱 성숙해졌다. 재혼에서도 독립적인 리더가 되었다. 반년 넘게 두 자릿수의 SSS급 임무를 완수했다. 여제 폐하,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다. 상관란의 눈이 반짝였다. 편지가 남겨졌다. 천하, 오늘 오후에 임무가 없다면 마경 아가씨와 함께 쇼핑하며 반나절의 휴가를 주는습니다. 여제 폐하, 감사합니다. 상관천이 미소 지으며 마경신신과 눈을 맞췄다. 자매들 사이에 오랫동안 함께 쇼핑은 드문 오락이다. 그러나 상관란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저 비밀편지의 내용이 네 글자뿐이었기 때문이다. 샤마의 진흙이 있다. 이 순간을 보니 여제 폐하가 예전의 용사냥 전투를 떠올렸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강해졌다. 다른 한편에서 마경신신과 상관키한이 함께 목욕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목욕을 마친 상관키한이 먼저 육지로 올라와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온몸에 모공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최근 밤새 임무를 수행한 피로도 모두 사라졌다. 이 오색 온천의 바닥은 쌓여 있었다. 오색 성기린의 비늘로. 매년 봄에 쌀쌀한 시기에 오색 성기린은 한번 비늘을 교체한다. 떨어진 오래된 비늘은 모두 오색 온천의 바닥에 쌓여 있다. 이로 인해 이 온천은 뼈를 편안하게 해주는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상관란을 제외하고는 상관키한과 마경신신만이 있었다. 여기서 목욕하고 휴식할 자격이 있다. 신신, 옷을 다 입었니? 우리 샤브샤브 먹으러 가자. 어때? 좋아. 풍당 소리와 함께 마경신신은 눈앞이 어두워지며 수조로 떨어졌다. 상관란이 마경신신을 끌어올렸다. 마경신신의 얼굴이 약간 창백하고 계속 구토하는 것을 발견했다. 왜 계속 구토하고 있어? 혹시 임신한 건가? 왕립 요양원에서 유리가 마경신신의 맥을 짚었다. 마경대인은 단지 감기에 걸린 것이다. 임신한 것이 아니다. 마경신신이 상관란을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너는 꼭 나를 유리 선배에게 데려오고 싶어하네. 언니, 내가 너 걱정하는 게 아니겠니? 너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방금 계속 구토했잖아. 나는 당연히 너가 입덧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주님, 말씀은 거칠지만 이치가 없다. 마경신신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평평한 배를 바라보았다. 지금의 세상은 그리 평화롭지 않다. 리드오그가 제거되지 않았다. 이제 순종 악령이 다시 나타났다. 나와 성우는 당분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 유리는 잠시 생각했다. 여쭤보건대 평소에 당신과 초대인이 같은 방에 있을 때 안전조치를 취했나요? 마경신신은 고개를 저었다. 상관천은 참지 못하고 비꼬았다. 당신들은 당분간 아이를 가지지 말아야 해. 아직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신신아, 너 정말 마음이 크구나. 마경신신의 머리 위에 흰색 뻗친 털이 바람에 흔들렸다. 성우가 말했다. 안전조치가 필요 없다. 그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 상관천은 얼굴이 붉어지며 저도 모르게 상상했다. 정말 정확한 조절이구나. 유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건 뭐 초대인이 너무 다재다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왕립 요양원이 황가 요양원으로 변했다. 여성들 사이에서 대화할 때 주제가 남자들보다 더 노골적이다. 마경신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방금 느낀 불편한 어지러움. 정말 단순히 감기에 걸린 것일까? 무게 마법을 깨닫는 것은 오직 마경신신뿐이다. 신신이 별의 여신이 되는 시작. 그녀는 자신의 몸 변화에 대해 충분히 명확한 인식이 없다. 샤마 제국의 범비 신전. 이 순간 비사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노인처럼 보였다. 바닥에서 그의 그림자가 용의 형태로 변했다. 만약 내가 지시한 임무를 빨리 완수하지 않으면 소성우를 내 앞에 데려와라. 너는 두려움 속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라. 부패한 용왕의 목소리에는 강한 위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비사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직책은 살아남아 무한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하지만 내 계획에는 용의 도움이 필요해. 부패한 용왕이 즉시 동의했다. 문제 없어. 내 기하의 새 용우는 잠시 너가 조정해. 나를 실망시키지 마. 비사문. 한 달 후 내가 여명군단을 이끌어 용국 공역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할 거야. 단장, 곧 해가 질 거야. 오늘 우리의 훈련량은 이미 초과했어. 제발 부탁드려요. 식당에서 고기 요리를 하나 더 추가해 줄 수 있을까요? 여명단장인 나는 항상 엄격해서 내 부하들은 두려워해. 하지만 여명군단의 복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특히 식사 부분에서는 절대 인색하지 않아. 최근 이 시기에 모두 훈련 성과가 좋았어. 나는 결심했어. 식당에서 고기 하나와 채소 하나를 더 추가하게 하겠어. 모두에게 보답하는 거야. 내가 말을 마치자 정군이 고무되었어. 단장님 멋져요. 내가 데리고 나온 병사들을 보니 매우 뿌듯해. 최근 리밍군단의 평가, 공군본부에서 1위를 차지한 점수. 리밍 요새의 단장 사무실에는 기념깃발이 가득 걸려 있다. 이 시기에 평온한 생활. 마치 나에게 용을 처치한 부작용과 용의 힘 반작용을 잊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러나 평온한 생활은 이곳에서 평범한 밤이 용재앙에 의해 깨졌다. 최근에도 나는 찾는 것을 잊지 않았다. 상관탱을 부활시키기에 적합한 육신. 이 페이지에서 언급된 여백의 유체. 내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는 것 같다. 여백의 유체는 강력한 망령의 힘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망령의 용기이다.
나는 두 눈이 반짝이며 여백의 유체에 대한 강한 욕망을 느낀다. 여백의 유체만 찾을 수 있다면 스승을 부활시킬 수 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이것은 공습경보가 아니라 지원명령이다. 돌발 긴급 상황. 해군 본부. 악성용의 야습을 당했다. 악령의 수는 아직 완전히 집계되지 않았다. 각 부서가 최대한 빨리 지원해야 한다. 내 마음이 덜컥했다. 해군 본부에는 장인과 큰형부가 있다. 이때 해군 본부는 용의 힘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막용 부자는 어려운 상황을 힘겹게 맡고 있다. 이날 밤 윤명효가 이끄는 공군 주력 부대만이 아니다. 백우가 이끄는 육군 주력 부대도 있다. 동시에 해군 본부로 지원을 향하고 있다. 용재앙은 다른 재앙과 다르다. 용국의 상군은 어쩔 수 없이 연합해야 했다. 용국의 해안선을 지키기 위해 바다 위에서 막용 부자는 나란히 서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눈을 돌리면 해일 사이에서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순종 악령이 있다. 이 악령들의 등급은 1개 유아체에서 시작된다. 3개 성체까지 이어진다. 장군, 조심해. 용의 울음이 해일을 부수고 용의 발톱이 허공을 찢었다. 망령진의 연운에 보이는 것은 측면에서 백골 거대한 용이 튀어나왔다. 백골 거대한 용의 등급은 1단계 성체에 도달했다. 망령진은 단독으로 도전해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생사가 걸린 순간 공명은 구천을 찔렀다. 불사의 주작이 하늘에서 내려와 홍련을 방치했다. 뱀거북 현무가 천천히 떠올랐다. 백골 거대한 용의 진흙 발톱을 물었다. 폭발 후 백골 거대한 용은 잠시 바다에 가라앉았다. 뱀거북 현무의 등 위에 실렸다. 용국 육군 정예 부대가 선두에 있는 사람은 용국 육군 대장 백유였다. 불사의 주작 위에 용국 공군 대장 윤명효가 소나무처럼 우뚝 서 있었다. 공군 부대가 공격해왔다. 나는 여명군단을 이끌고 즉시 진입했다. 용국의 세 대장이 이렇게 세 명이 오랜 친구가 서로를 바라보며 모였다. 함께 가자. 용국의 상군이 세 명이 대장의 인도로 거대한 용재앙 소용돌이로 돌진했다. 고공에서 나는 신을 삼키는 열망의 봉황을 조종하며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마신의 눈이 모든 악령을 스쳐 지나갔다. 예외 없이 모두 순수 혈통의 용족이었다. 게다가 독침불꽃 용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악한 기운을 지니고 있었다. 왜 이 드래곤들의 모습과 체형이 이렇게 추하고 왜곡되어 있는가? 이 맹마리의 악령은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몸은 대부분 썩어 있었다. 텅 빈 용의 눈은 부패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장면들은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주었다. 마치 이 악령들의 뒤에는 더 고급의 용골이 조종하고 있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용왕제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막연히 나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용제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이 가장 무서운 것처럼 보인다. 나는 여명군단을 이끌고 한 마리의 성체 악령과 대결을 펼친다. 단장, 악령의 방어력이 너무 강력하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모두 조심해. 또다시 용의 숨결이다. 용의 숨결이 하늘을 가로지른다. 배후의 검은 손의 조작 아래 모든 악령이 동시에 날아올라 뜨거운 용의 숨결을 쏟아낸다. 나는 힘공유와 영문 토템을 활성화한다. 바람의 신술의 힘으로 뒤에서 불사조의 불꽃 깃털이 피어난다. 송곳니처럼 엇갈리는 용의 숨결을 어렵게 피한다. 상황이 너무 나쁘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전투의 상황을 말해준다. 용국 진영은 거세게 몰아치는 용제에 의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내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구출할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 악령이 나타났다. 나는 조작할 시간이 없어 신용잠금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